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전 내용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이 반전의 어떤 그 장면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쉽지 않아 보인다. 후반전 그냥 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보세요. 다 안 될 것 같아. 와! 조댕 500개! 야, 이거 희망 살리나요? 와! 야, 오나라 미쳤네. 와! 한 거야 저거는. 와! 와! 돌았나 봐. 야, 이거 몰라요. 한 골 남았어, 한 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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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뭐야! 와, 씨발, 진짜 어떻게 이런 경기가 씨발! 와! 아,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줄 몰랐습니다. 아, 많이 네, 차이가 나네요. 이 그렇습니다. 토트넘은 주원영 표현대로 만신창이가 돼 있는 상태의 팀입니다. 이번 시즌 내내 주전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부상을 당해왔던 팀이고 원래도 스쿼드가 얇은데 영입이 없었던 팀인데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사실 기적적인 부분도 있고 리그에서 성적을 보면 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성적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버티면서 그리고 특히나 뭐 지난 8강전은 사실 손흥민의 힘이었고요. 근데 올라와서 하는 경기를 보니까 지금 상태로는 이 경기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약스를 상대로 하는 팀이 가장 고전했던 게 뭐냐면 기본적인 뛰는 양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경기를 상대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2차전 보니까 뛰는 양 그리고 속도에서 완전히 상대에게 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을 가지고 있었을 때 기술적인 능력은 뭐 토트넘 선수들이 뭐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나름 어떤 그 개인 기술 델리알리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좀 비벼볼 만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1차적으로는 아약스가 대응도 지금 잘하고 있고 프랭키 대용.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활동량을 바탕으로 앞뒤로 둘러싸는 그런 협력 수비가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말미에 그 중계 저희 같이 본 분들은 주원이 형이 한 얘기 있겠지만 뛰는 양에서 하킴지 오늘 두 번째 골을 넣은 선수죠. 전방 압박을 쭉 갔다 왔다가 왼쪽 데니로스 있는 데까지 그냥 다시 삥 둘러와서 다시 압박하러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뛰는 양 그다음에 리그에서 전폭적인 지원. 네레스가 워밍업 중에 부상을 당해서 카스퍼 돌베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은 기본적으로 중축 코어만 있으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팀이기 때문에 한두 명이 빠진 건 티가 덜 나는 스타일의 팀이에요. 이거는 이게 많은 분들이 1차전에 심지어 아약스가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했던 건 그래도 손흥민의 한방 그 다음에 아약스가 1차전 때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이전 8강 16강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못했기 때문인데 아약스는 지금까지 홈 어웨이를 떠나서 경기 패턴을 보면 1차전에서 조금 좋지 않은 경기를 하더라도 2차전에서 그거를 보완을 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팀과 이 텐하그 감독이 준비를 그만큼 잘하는 스타일의 팀이다. 약간 이런 거 아닐까 아약스? 야, 좀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어우 씨, 바이오르미는 어우 씨, 무서워. 하다가 하는데 뭐야 별거 아니네. 조밥이네? 레알 이 새끼 별거 아니네. 그래. 유배 뭐야 저 늙은이들 씨발 우리가 뛰면 되겠네. 야, 이러면서 이제 2차전에 밟아버리네. 토트넘도 1차전 해보니까 뭐야 이 새끼들 잘한다고 그러더니 얘네 야 지쳤네. 이거 야 세구장이다. 세구장 좋다. 와 하다가 이제 뭐야 별거 아니네. 2차전 때 와서 뛰는 네. 이 팀이 아마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면 테나그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과 링크가 나고 이거 아마 거의 대다수의 선수들이 정말 찢어 발겨질 가능성이 커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트렌드는 아약스 쇼핑일 테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축구를 볼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축구 팬으로서 굉장히 즐거운 스타일의 경기지만 토트넘이 뛰고 있는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은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초반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한 게 좀 컸고요. 두 번째는 뭐 자신감이 완전 차 있으니까 슈팅 자체가 너무나 날카롭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들이 빠르게 바닥바닥 붙어주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이 볼을 잡으면 굉장히 좀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처리가 너무 부정확하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전 내용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이 반전의 어떤 그 장면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쉽지 않아 보인다. 후반전 그냥 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이틀 연속 축구의 기적을 봤습니다. 와, 씨, 진짜. 제가 머리털 나오고 본 축구 여러 가지 경기 중에서 이스탄불의 기적은 기승전결이 그래도 연장까지 가고 이렇게 PK까지 가면서 그게 있었는데 이렇게 단박에 마지막 5초 정도를 남기고 경기가 이렇게 뒤집어지나요? 그것도 해트트릭으로. 루카스 모우라가 해트트릭을 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루카스 모우라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 이게 사실 말도 잘 안 나오고 네, 이거 진짜, 뭐, 만화나 영화나 드라마나 가능한 시나리오. 이 친구가 주인공인 친구로. 그렇습니다. 모우라가 해트트릭 했고, 후반전에 뭐, 계속적으로 득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뭐, 두 번째 득점 같은 경우에는 강박적으로 막, 아약스 선수들의 발을 피해가지고 슈팅 때리고 했고, 네. 마지막에 이제 뭐, 사실 여러 가지 전술적인 포인트가 있었어요.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밀린다 싶으니까 수비적인 교체를 계속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엔 제일 중요한 교체는 제가 봤을 때 요렌테가 들어간 거라고 보입니다. 요렌테가 들어가면서 포스트 플레이, 그러니까 공중볼을 떨궈주는 데서 계속 찬스가 나왔는데 그 볼들을 이용해서 공격이 나왔던 걸 다 모라가 잘 받아먹은 거였고 아약스 입장에서는 후반 들어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젊은 팀이 아니라 어린 팀이다 보니까 경기 내에서 기복을 많이 타거든요. 근데 밀린다 싶었을 때 두 골을 내리먹은 것도 문제였고 마지막에 하킴지의 슈팅이 골대 맞고 나온 거 이런 것도 불운이 따랐는데 그걸 마지막에 결국 살려낸 건 이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약스의 그동안의 모습을 봤을 때 후반전에 70분 이후에 오히려 토트넘이 안 된다고 봤어요. 맞아요. 와, 근데 하프타임 끝나고도 형이 얘기했죠. 토트넘 역부족입니다. 근데 와, 이거 엄청난 어떤 집중력과 멘탈적인 어떤 관리를 봤거든요. 네. 와, 되게 열심히 뛰더라고. 근데 모우라가요, 오늘 해트트릭을 했는데 경기를 90분 내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네, 그냥 운이 좋게 박스 안에서 볼 받아가지고 슈팅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발발발발 거리면서 계속 뛰어다녔어요. 네, 전체적으로 공격 라인에서 어쨌든 뭐라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뛰었는데 그 어떤 보상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에 아약스가 아예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네. 후반전의 아약스의 컨셉은 안정이었습니다. 네, 지키자 좀. 네. 그러니까 싱크라번을 투입을 한다거나 벨트먼을 투입한다거나 이런 교체들은 다 수비적인 교체거든요. 근데 역시 뭐 후반전에 이 요렌테의 투입 그러면서 어쨌든 박스 안에 비빌 수 있는 선수를 투입을 했고 요렌테가 어쨌든 박스 안에서 계속 비벼주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좀 왔었거든요. 물론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에는 요렌테가 비벼주고 그 다음에 이 델리알리의 패스. 와, 델리알리의 그 패스도. 네, 좋은 패스 많았어요. 네, 과감한 패스였는데 그걸 또 모라가 잘 잡아내서 득점에 성공했는데 손흥민은 좀 다소 아쉽긴 했습니다. 사실 뭐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 몸이 무거운 느낌이었지만 뭐 그거와 별개로 일단 결승을 갔기 때문에 역시 결승에서도 중요한 선수는 손흥민이 맞아요. 왜냐면 리버풀이랑 이제 결승 매치업인데 해리 케인이 복귀할 수 있는 텀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되면 살라도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게 지금 내일 열릴 유로파 4강 결과에 따라서는 EPL 39라운드가 첼시 대 아스날의 경기가 되고 EPL 40라운드가 리버풀 대 토트넘이 될 수도 있어요. 딱 그거네. 네. 야, 엄청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EPL 네 팀이 동시에 결승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챔스 결승은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EPL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즌을 좀 길게 볼 수 있는 예. 어떤 그런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와, 아무튼 이 마지막까지 이런 집중력을 보여준 토트넘 선수들 정말 대단하고 포체티노 감독이 물론 맨시티 꺾을 때도 막 이런 모습 보고 와, 포체티노가 저런 모습도 있구나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보다 더 훨씬 더 격하고 감정적인. 당연하지. 마지막에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계속 우는 느낌 울었어요. 약간 눈물을 약간 보이는. 네. 이거 포체티노한테 모든 공을 돌려도 모자라지 않는. 그렇죠. 이 팀을 영입은 영이고 시즌 내내 해리케인이 부상이 당하고 그다음에 손흥민은 계속 그 대표팀 차출이 되고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입 노로 결승에 갔다. 아니 오죽하면은 경기 끝나고 셀러브레이션 하러 선수들 내려왔는데 왔냐마는 이러면서 가더라. 그래 아파. 약간 솔직히 난 이게 토트넘의 모습이에요. 좋은데 토트넘 이게 지금 토트넘이야. 지금 여기 깁스하고 그래. 뭐 이거 하고 여기 이거 하면서 가야 돼 이거. 아유 좋아라. 그래. 지금 이게 토트넘의 모습이에요 사실. 근데 이런 몸을 가지고 이긴 거랑 다름이 없다. 그리고 아마 리버풀은 토트넘이 올라온 게 훨씬 더 끌어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는 아약스도 해볼 만하고 토트넘도 해볼 만하거든요. 그건 맞아요. 근데 약간 이제 오버랩 되죠. 왜? 잘 알고 있는 팀 간의 경기에서는 변수가 더 생길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그걸 지난 시즌에 해봤거든. 그리고
토트넘은 맨시티를 이기고 올라온 팀입니다. 그래. 거기에 약간 좀 그런 학습이 돼 있죠. 이게 원래 같은 리그끼리 붙었을 때 결승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언더독 전력이 떨어지는 팀들이 컵 대회에서 그걸 뒤집는 경우들이 제법 있거든요. 리버풀은 그리고 뭐 아까 중계 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클럽이 굉장히 홍진호와 발락에 가까운 스타일의 맞아. 대단히 엄청난 명장인데 결승전에 가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7번 결승 가서 6번의 준우승일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아이씨 이런 생각이 괜히 들 수도 있고 어쨌든 재미있는 결승입니다 이거. 와,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저의 어떤 발언이나 예상이 지금 저희 이스타 TV에서 약간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 저는 누구를 응원해야 될까요? 손흥민이 제가 일단 코비예요. 하지만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제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그 리버풀에 대한 마음. 여러분 저는 어디를 응원해야 될까요? 대답 나옵니다. 형 그냥 그 경기 안 보면 안 돼요. 그냥 빠지세요. 아까도 다 사람들이 이스타 나가라고. 주원 형 잠깐 옆에 라면 먹으러 가니까 형 내보낸 다음에 문 닫으세요. 그냥 주무세요. 너까지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닥쳐. 네. 형 맨유 응원하라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와 목이 와. 또 다셨어. 아니 어떻게 이틀 연속 이런 경기가 나오나? 목 좀. 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축구의 어떤 이 정말 알 수 없는 이 매력을 이틀 연속 느끼네요. 알 수 없는 경기 이번 2피의 최종 라운드 남아 있습니다. 최종 라운드 리뷰로 여러분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송 토크 통수 베스트 11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따로 뺐죠 저희가. 혐통수. 혐통수인가 이제? 혐통수죠. 네. 네. 안통수 반페르시. 네. 제가 예전에 기억하세요? 히든풋볼 영어회 때 저랑 김근호 PD랑 형이랑 이렇게 그거 이제 제가 이제 대본을 만들어 왔잖아요. 이렇게 띡띡띡 그랬는데 형이 이렇게 보더니만 이 새끼 봐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좀 아쉬워요. 왜? 반페르시가 너무 좀 일찍 프리미어리그를 떠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프리미어 떠난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잠깐만 왜 그런 표정을 왜 짓는 거죠? 이 새끼 나가야 돼. 왜? 아니 아스날 출신이고. 나예요 얘는. 네 입장에서는 반통수지. 아니 지가 준비해온데도 반페르시라고 안 쓰고 반통수라고 썼어. 자기만 보면 되니까 자기만. 아니 그래도 이런 거는 문자로 쓸 때는 반페르시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반페르시라고 잘 안 써요. 이거 뭐 보여드릴 길이 없네. 네, 너무 근데 작아. 야, 이 새끼는 대본에다가 반통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페르시라는 이름을 안 써요. 타자로 쓰고 연필로 쓸 때도 반통수라고 치거든요. 그때 반페르시 선수 시절입니다. 네. 그때는 형이 이제 처음 저랑 이런 걸 하기 시작했을 때라 약간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할까? 네. 나는 이제 축구를 어떤 팬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축구 선수였다가 해설자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축구 얘기 잘하니까 네네네. 시작했어. 근데 네가 반페르시 얘기를 하는 거야. 히든풋볼에서 재밌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네. 이랬는데 네가 반페르시에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순간 이 새끼 진심인가? 이래가지고 내가 썩 기분이 별로. 그러니까 너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오묘해서 기분이 좀 더러웠어. 네. 이 새끼 뭐지? 너무 이런 걸로 쓸데없이 화내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화내? 지금 약간 나도 이제 여러 팬들이나 그렇죠. 뭐 팬들하고도 소통도 하고 히든풋볼도 오래됐고 해서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찐텐이야? 뭐 과몰입이야. 약간 이런 저기 느낌. 외국에 잉글랜드에 있는 선수 하나 갖다가 봤어? 아니 뭐 반통수 조상님한테 뭐 지나가다 쳐 맞은 적이 있어? 그런 느낌이죠. 그럼 뭐 조상이 있어 뭐야? 네, 뭐 이랬는데 거의 뭐 친일파 보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친일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당황했었어. 그 기억이 있네요. 예. 네. 요 새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모든 아스날 팬들이 다 같은 심정입니다. 1983년생입니다. 저보다 2살 형이에요. 8월 6일생. 한여름에 태어났네, 새끼. 예. 자, 페이노르트에서 뛰다가 아스날로 갔다가 지금 8월 6일생인데 움찔합니다. 미안합니다. 678에 태어나신 분들 지금 한여름에 태어나 새끼. 나도 여름에 태어났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여름에 좋은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페이노르트에서는 왼쪽 윙으로 많이 나왔던 새끼인데 얘가 이제 이때부터 녹음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뻑하면 훈련 지각하고 밤에 나이트클럽 댕기고 그다음에 언론인이나 이 다른 지인들한테 야 우리 팀에 뷰들 많어. 이런 얘기해서 팀 내 사정 막 다 나오고. 그래서 감독 코칭 스태프랑 맨날 불화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스날이 면밀하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스날의 판단은 뭐였었냐? 이거 좀 오해가 있다. 쟤는 잘 다듬으면 괜찮은 새끼. 애가 아직 그냥
좀 덜 성숙할 뿐이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이때가 아스날 팬들은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뭐 저런 새끼를 데려오냐. 왜냐하면 이제 팀이 그래도 이때는 아스날이 나쁘지 않았을 때이기 그렇지.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공격수를 데려오지. 어. 이렇게 근데 뭐 저런 뭐 이렇게 좀 사고 치는 새끼를 데려올까? 근데 아스날은 옛날에 그랬잖아. 아니 이때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선수 영입했을 때 그럼 잘 모르는 선수들도 영입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 정도까지는 안 갔을 때야. 네. 그러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새끼가 데려오고 그 정도 느낌까지 좀 아, 전. 전. 네, 좀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 시작이었지 이 새끼가. 근데 터졌으니까. 그것도 8년 뒤에 터졌어. 네. 하여튼 이 새끼가. 근데 그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박주영 우리 주맨보다도 이정료가 쌌어요. 그러니까 한 40억밖에 안 했어. 네. 왜냐면 사고 치는 새끼였으니까 데려왔어. 근데 이때 아스날 팬들은 알아봤거든요. 뭘 알아봤냐면 그때 당시에 플라민이랑 알무니아랑 반페레시랑 이제 컷을 찍어요. 새로 이적한 이렇게 일어나 보세요. 알무니아 골키퍼 키 크잖아. 반페레시 키가 커. 딱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진 쫙 찍고 있어요. 주마우스 빡 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새끼 그러고 있다가 진짜 이래. 그러니까 알무니아가 딱 이래 진짜. 딱 손으로 쳐요. 아 싫어 진짜 맞으면 어떻게 개야? 묵직하네. 마카를 먹었더니 예. 지금 왜요? 반통수 얘기해가지고 지금 반 발기 상태. 이 움짤이 있어. 이때부터 사람들이 알아봤단 말이야. 처음이네 이 새끼. 네. 이게 뭐야? 이 새끼 왜 얼굴 왜 빨개져 씨발로만. 아니 진짜로 약간 반발되는 것 같았어. 뜨뜻하네. 왜 이렇게 뜨뜻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데뷔전이 맨유전이었어요. 교체로 나왔나? 선발로 나왔나? 근데 그때 당시에 맨유 앨런 스미스가 있었어. 앨런 스미스 악동이잖아요. 맞지. 근데 그래서 나오자마자 좀 있다가 앨런 스미스랑 몸싸움을 하다 헤드락을 걸더라고. 그때 솔직히 말해서 인기 존나 올라갔어. 야 씨발 됐다. 아스날 드디어. 원래도 아스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그게 있었지, 옛날에. 근데 그런 선수들이 이제 점점 빠져나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드디어 예전 아스날 스피릿을 올려준다.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팀에서 공 잘 차는 선수 좋아하지만 상대방은 게임했을 때 파이터 좋아하거든. 이런 선수들 되게 좋아해. 팬들은 존나 좋아해. 되게 담백하게 막 공 차고 막 뭐랄까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아기자기 공 차다가 갑자기 싸움을 붙었는데 둘이 밀고 개새끼야 소새끼야 이렇게 해버리면 팬들 졸라 좋아해. 전형적으로 그런 선수가 김남일이에요. 아. 물론 김남일은 겉으로 보기에도 세 보이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인기를 끈 이유가 뭐냐면 월드컵 때 미국전 하면서 그래. 한국말로 야이 새끼야 막 이렇게 욕했잖아. 그럼 이제 우리 편은 항상 좋아하는 완전 행수가 거거든. 되는 그럼 거잖아. 맞아.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팬들 되게 좋아해. 그때 아스날 팬들은 되게 좋아했어. 야, 앨런 스미스 헤드락을 걸어?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만약에 딱 때려서 퇴장 당한다. 그럼 이제 씨되면 되는 거지. 정신 있는 적당히 새끼냐 없는 해야지. 새끼냐. 딱 그 선만 지키면 맞아요.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선수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얘가 이제 강간 미수 혐의도 있고 그랬어요. 그랬어? 근데 결국에는 이제 꽃뱀으로 돼가지고 이제 뭐 그거 하는데 그때 뭐 아스날 팬들은 막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은 막 강간범이다 막 그러고 놀리고 그랬어.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반페르시가 뭐가 문제였었냐면 아스날 상황이 이때 이제 에미리츠 스타디움으로 넘어가던 찰나였단 말이에요. 이때 벵거가 이때 당시 회고를 하면서 내 아스날은 정말 최고의 어떤 사랑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간이었지만 그 중에서 내 최고의 업적은 이 기간을 버틴 거다.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아스날 팬들이 벵거 되게 많이 이렇게 나가라. 진짜 그냥 얘기했고 노망 났다 저 인간 나가야 된다. 막 그러고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반페레시 같이 부상당하는 새끼 안 내보내고 감싸고 도냐 그런 얘기였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행에서 벵거가 5년 재계약 안 하면 그러니까 벵거를 담보로 대출해 주려고 그랬다. 보증수표였던 거지. 아르센 벵거가 있으면 아스날은 챔스 티켓 딴다. 그러니까 대출해 줄게. 근데 재계약 안 하면 대출 안 해줘.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왜 벵거 없으면 너희들 무너질 것 같아. 이거잖아. 근데 그때 아스날이 목표는 2시즌에 한 번 정도만 챔스 티켓 따면 된다. 였는데 매 시즌 땄잖아. 그러니까 초과 달성을 계속했던 거예요. 벵거 입장에서. 그래서 벵거는 이때 힘들었던 시즌 우리는 맨날 최고의 선수를 내보내야 되고 로만이 있고 만수르가 들어오고 맨유 첼시와 경쟁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내가 버텨낸 게 가장 자랑스럽다고 지금 와서 얘기를 해요. 그 와중에 이제 듣보잡 계속 영입하면서 그때 이제 버텨내고 5만 가지 욕은 다 처먹고 뒤통수 막 맞고 얼얼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그러면서 버텨주고 실드 치고 키운 게 반페르시였단 말이야. 매번 시즌 반씩을 날려 처먹었는데 물론 그 와중에 본인의 노력도 있었어요. 이 왼발에 되게 특화된 선수여서 기준이 안 맞았대. 근데 오른발을 키우면서 그 다음에 식단 완전 조절하고 그러면서 부상을 떨어냈죠. 그러면서 11-12 시즌
이때 한 시즌 터진 겁니다. 어허. 전 경기 출장. 전 경기 대단했지. 출장 30골. 미쳤지. 13개 어시스트. 어. PFA 최고의 선수. 음. 모든 그냥 따다다다다다. 음. 그리고 나서 새끼 맨유를 이겨. 바로 이죠. 작은 아이가 맨유로 속삭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존나 짜증나는 거야. 보면 와 씨발놈 이제 하나 하는구나. 딱 오케이. 아 이제 아스날 그래도 얘 믿고 가면 되겠다. 그래. 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시즌에 이적해버린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바로 이게 우승했거든. 허탈감이 장난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아스날 팬들은 이 과정이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더 빡치는 거거든요. 이런 건가? 사시 공부한다고. 네. 공무원 공부한다고. 다 뒷바라지 다 뒷바라지 있어. 있어. 남자든 네. 여자든 뒷바라지 다 있어. 그래서 막 반찬 챙겨주고 빨래하고 빨래해주고 뭐고. 근데 합격하자마자 어디 부잣집 뭐 무슨 병원장 딸 어. 아니면 뭐 저기 엄청 좋은 집 그 아들내미랑 딱 결혼해버리는 거야. 어디 뭐 재벌가 어디라. 그럼 씨발 이거 뒤통수 맞는 거거든. 그거 진짜 사람 우울증 와요. 이거 잘못하면 살인 납니다. 그건 그런 진짜 거. 살인 나. 살인 나. 그런 일이 경우야. 난다니까. 그런 그래. 경우잖아. 그런 경우에 어. 허탈 그때 아스날 팬들은 다들 이게 뭐야? 이런 분위기였단 그렇지. 말이에요. 이 최근의 행동들을 체크를 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콤파니 자선 경기에 EPL 올스타로 뽑혔어요. 맨유 싱가드를 첫 끼고 오는 시가 맨유 레전드잖아. 맨전드잖아. 왜냐면 맨유에서 두 왜냐면- 시즌을 잘했거든. 아스날 아, 한 시즌밖에 안 잘했어. 근데 그리고 그게 아니고 아스날한테 자기가 사람이면 버림받은 거 알겠지 팬들한테. 그 생각이 있으면 좋아요. 어. 그래 맨유 싱가드 그러면 아스날의 아자도 꺼내지 말라고. 어. 자 얼마 전에 이 노도프 로빈스 자선단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벵거를 축구계 레전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벵거와 관련된 인사들을 다 막 그걸 했는데 여기에 레이 팔러, 그다음에 데이비드 시먼, 리 딕슨, 로렌. 근데 거기 뭐야 저 새끼 반통수가 있네. 그러면서 얘기를 내 커리어를 정점에 이르도록 도와준 최고의 은사다. 막 그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 팬들 멘션이 나왔죠. 그런 사람을 뒤통수를 쳐. 그 다음에 야 부상으로 끝날 새끼 최고의 선수 만들어줬더니만 한 시즌 뒤에 너는 그 사람을 버렸다. 너 여기 온 거 너 뒤에 그 등 뒤에 꽂은 칼 뽑으러 왔냐? 이런 아스날 팬들은 저주밖에 없어요. 근데 궁금한 게 팬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벵거도 엄청 여기에서 좀 좌절감 느꼈나요? 벵거가 반페르시를 이적을 했을 때? 내년 초에 자서전을 쓴다 그래요. 내가 나온대. 저는 벵거 자서전이 가장 기대된 자서전인 게 이 사람이 입이 먹어서 말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듣고 싶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자서전은 제가 봤을 때 입이 무거워서 말을 잘 안 하지만 네. 자서전에는 다 털어놓는다. 그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그런 있어요. 경우도 있어요. 네. 되게 기대하겠다.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네. 자, 반통수 최근 언사를 한번 쫙. 이게 재밌지. 그렇습니다. 자, 리버풀 맨시티가 유럽 최고의 팀이다. 맞아요. 정답. 이 새끼 문제가 뭐냐면 이 놈이 정답만 말해요. 이게 최근이죠, 최근에. 정답만 얘기해. 새끼가 정답만 말해. 존나 재수없어. 리버풀에선 클럽의 철학을 느낄 수 있고 맨시티에선 패배 철학을 느낄 수 있다. 인정. 정확한 말입니다. 정답. 네. 두 번째, 아스날은 아직 맨시티나 리버풀 수준이 아니다. 새끼 정답 맞아. 개새끼가. 그다음에 한 얘기가 쓰리톱 선수 개개인보다는 호흡이 중요하다. 맞아. 맞아. 정답이에요. 그다음 에메리에게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변화를 지나치게 가져가고 있고 너무 상대에 따라 많은 전술 변화를 준다. 기본적인 색이 필요하다. 맞아. 정답이야. 이 새끼 맞는 얘기만 해. 아스날 감독이라면 철학이 필요하다. 근데 아스날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놈이 아가리를 털지 말라고. 정답만 말하니까 더 재수없어. 정답을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다음 야, 정답은 요원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니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요즘에 하는 새끼들 보면 정답을 얘기를 안 하는 새끼들이 많단 아니 말이야. 그리고 정답을 얘기하면 그 사람 재수 없게 돼요. 그래 이게 어떻게 다 솔직히 사실대로만 말하고 사나. 메르테자커가 얼마 전에 솔직히 요원이 나한테 사실대로 지 마음에 있는 속마음 다 나한테 얘기하면 사장님 족같아요.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래. 어떻게 속마음 우리도 이렇게 계속 5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속마음을 얘기 안 해서 그래서 서로 얘기하면 그냥 멱살잡이하고 그냥 발이 계속 이렇게 돼 있고. 발기는 왜? 아니 아까 뜨겁길래.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메르테자커가 얼마 전에 자서전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한 이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벵거는 선수들에게 조금 더 냉혹했어요. 너무 관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통수. 아르센 뱅거는 한 선수를 축구 선수 이전에 인간으로 대하는 사람이다. 메르테자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정답이야. 그런 사람한테 통수로 친 새끼.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맨유에서 행복했다. 나는 퍼디넌드, 비리치, 스콜스킥스, 캐릭 같은 선수들 때문에 아스날에서 했었던 그 여러 가지 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당시 SNS도 안 했다. 팬들이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정답이다 씨야. 그래 씨마. 그다음 또 솔샤르 맨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정답이야. 맞아 이 개새끼. 그다음 제일 마지막 이게 문제입니다. 아스날과 나는 결혼에 비유할 수 있다. 나 그리고 아스날은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내 안에 즉 아스날이 나한테 지쳤다는 걸 알고 재계약하지 않았다. 이거 정답 아닙니다. 이게 뻥치는 이 그래, 새끼. 이거 구라지, 이거는. 이게 문제야. 이거 거짓말이지. 이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난 재계약을 그러면 제시했어요. 결혼 생활과 같았으면 아내가 지쳤으면은 아내잖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달래주든가. 그래 관계 개선을 해야지. 말도 비유도 같을 뿐더러 생각을 해보세요. 아스날 당시 상황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그 직전에 히드라가 바르셀로나 유니폼 초입 때문에 나갔어요. 그 다음에 주장 선임을 해준 거야. 얘가 아스날은 당시에 반페르시한테 재계약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 얘만 붙잡고 갔어야 되는 그렇지 상황이야.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그런 상황이어서 한 시즌에 30골 넣은 선수를 어떻게 그냥 내보내나? 그리고 집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힘겹게 고민했다. 그리고 계약을 연장 안 하기로 했다. 맨유를 택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이때 반페르시한테 시즌 내내 재계약을 제시했습니다. 재계약하자. 재계약하자. 그랬더니만 시즌 끝나고 하겠다. 알았어. 끝나고 하자. 시즌 끝났어. 재계약하자. 유로 끝나고 하겠다. 유로 끝났어. 재계약하자. 그랬더니만 휴가 갔다 와서 할게. 그러니까 알았어. 휴가만 가. 휴가 때 성명서 발표. 나는 아스날을 떠나기로 했다. 같은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나중에 밝혀진 얘기예요. 반페르시, 이반 가지디스 당시 CEO, 그다음에 벵거랑 비밀 회동을 했대요. 그때 당시 펜라이스 수석 코치가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티브 볼드 지금 수석 코치를 네. 올리기로 했어요. 지금 이제 륜베리가 코치가 됐죠. 이제 코치를 올리기로 했는데 딱 반페르시가 이렇게 팔짱 끼더면 감독님 볼드 안 돼. 딴 사람 해야 돼요. 아 진짜? 그다음에 램지 안 돼. 나중에 램지가 얘기해요. 램지 반페르시 때문에 자기 주눅 들어 있었다고. 아 진짜로? 반페르시 약간 따당했었거든. 반페르시 때문에. 그러니까 램지가 따당했었어. 램지 안 돼. 그리고 아펠라이 영입해야 됩니다. 그걸 듣고서 벵거가 얘 월권이다. 그거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때 그리고 나서 맨유를 이적하겠다 그런 거야. 지가 손 다 넘어놓고서. 그러니까 벵거가 진짜 입이 무거웠네. 왜냐하면 벵거는 팀을 지킨 거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램지 안 돼? 나는 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봤을 때 이 새끼가 공격 라인에서 램지가 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질투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랬을지도 모르지. 왜냐면 램지도 한 시즌 정도는 골 미친 듯이 넣었잖아. 13, 14 시즌에 아르테타 옆에서 완전히 날라다녔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맨유로 이적하기 전날 저녁 식사 대접해줬대요. 반페르시한테 밥 사주고 가서 잘 뛰라고. 그 다음에 퍼거슨한테 그 얘기한 것도 유명합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좋은 선수를 데려가는지 아마 모를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반페르시한테 칭찬만 해줬습니다. 딴 사람이었으면 따기 때리고 얼굴에 오줌을 갈겨도 부족하지. 근데 벵거는 참 인성적으로도 배울 게 진짜 많은 거 저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나중에 말년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인데 벵거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나 이런 걸 보면 다들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 보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코치다라는 얘기를 안 해. 벵거의 실력도 지금 아스날의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지. 엄청났었죠. 엄청난 성과를 낸 거죠.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봤을 때 벵거는 진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근데 바깥으로 얘기를 안 했던 거지. 그러니까 벵거도 참 어떻게 본다면은 아스날이 돈을 쓸 수 있고 다른 팀에 비교했을 때 부럽지 않게 지원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생각 많이 해요. 훨씬 더 많은 커리어를 쌓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지속적으로 플로렌티노 페레즈 감독이 항상 제일 데려오고 싶었던 감독은 언제나 벵거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데려오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반동수 새끼 영원히 잘 안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선수가 뭐 선수라기보다 뭐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남한테 상처 주고 그런 사람들이 말미에는 그렇게 크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맨전드 하세요. 왜 아스날 얘기 자꾸 꺼내? 싱가드 끼고 뛰어. 유명해져야 되잖아.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 주목 끄는 법을 알아. 그러니까. 정답만 땅땅 얘기고 틀린 말이 없어. 마지막에 그 뭐 결혼 어쩌고 그 개질을 한 거 빼고는 다 맞는 얘기야. 네. 자 이렇게 반페르시를 끝으로 해서 반통수 스페셜 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통수 새끼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새끼는 인간이길 포기한 새끼입니다. 인터넷 축구판 얘기하면 뭐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인터넷 축구 커뮤니티에 사실 분파들이 있어요. 지금 뭐 많이 요즘은 다 하고 계시는 알싸락사가 있잖아요. 큰 카페들 뭐 이런 거 말고 사커라인, 사커라인. 그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뭐 세리매니아. 그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뭐 후추닷컴
그리고 YB 노멀 이런 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면 이제 그 유명했었던 그 기자 있어 도그마. 예전은 아니지. 요즘이지. 도그마 이분이 뭐 했었던 분이면 아르센 벵거가 아니다. 아르센 방제다. 벵거라고 읽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때 얘기했었던 게 이제 주세페 로시 얘기했을 때 주세페 로시가 세리아의 매니아에서 무슨 얘기했으면 이 사람은 뉴저지 출신이기 때문에 저지라고 읽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정말 인터넷 축구판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잠깐. 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본인이 어떤 그 하이브리드? 하이버리를 운영하면서 제가 노하우.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이버리 운영자 출신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서 스타트를 하면 뭐가 있었냐? TPTP라고 지금도 있어요. TPTP가 뭐냐면 리버풀 팬 사이트입니다. 리버풀 팬 사이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TPTP가 리버풀 팬 사이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EPL 사이트로 발전을 한 거야. 그래서 확실히 알고 있어. 왜냐면 내가 운영자였고 그렇지. 이렇게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EPLmania.com으로 가요. 왜냐면 여기서 한번 빠져나와요. 얘 한번 대첩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운영자를 하고 있었던 맨유팬 칸토나라는 분이 한번 크게 왜 그때 벌어졌었냐면 이때 램파드의 별명 램잔디였습니다. 왜냐면 맨날 빅경기 때 잔디가 된다. 램잔디였는데 이 사람 램파드가 그때 어느 경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깊은 태클을 넣었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운영자인데 나도 모르게 운영자지만 너무 욱하는 마음에 람사시 사시미를 찔러 넣었다. 람사시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넌 운영자가 그런 말을 해도 되냐? 그러면서 크게 싸웠어. 그러면서 분리돼서 나온 게 여기서 TPTP에서 분리돼서 나온 게 이제 EPL 매니아라고 있어. 네, EPL 매니아로 나왔어. 근데 EPL 매니아 막 또 여기 있다 보니까 존나 싸워. 왜냐면 축구 팬들은 기본적으로 축구 팬들은 모아놓으면 싸워. 막 이 지랄 개새끼들아 막 이렇게 싸우다가 푸투라고 futu.com이라고 나와요. 네. 제가 EPL 매니아 푸투 다 운영자였어요. 아스날 부분 다 운영자였습니다. 다 그러나 뭐 싸우다 이제는 다 와해가 됐는데 뭐 그 사이에 딥시라는 분이 뭐 리버풀 팬사이트 하다가 나와가지고 발렌시아 아문트라고 지금도 있어요. 아문트 막 만들었는데 항상 그 사람 뭐냐면 팬사이트를 만들면 쫓겨나. 너는 뭐 그따위로 운영을 하니? 그러면 쫓겨나. 하여튼 여기 인터넷 축구판이 얘기하면 제가 여기만 이거 한 3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는데 제가 인터넷 축구판에 오래 있었거든요. 여기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나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웃겨 나는. 네. 나는 이 얘기를 진짜 한 4번이나 들었는데 이걸 들을 때마다.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이 있어. 왜냐면 이분들도 그리고 뻔해 인터넷 축구판에 있었던 분들이야. 이 얘기를 예. 그냥 영화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모니터 창처럼 생각하잖아. 문자화돼서 생각해서 그 댓글 달리고 뭐 댓글 달리고 뭐 하면은 그러면 웃기다고. 그럼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알사 얘기해서 메뉴와 메뉴가 오라면 와야지. 그다음에 제한맨 제발 한국 사람이면 메뉴 응원합시다. 막 이런 거 나오고 카페 삼기 가둬놓고 패다 보면 3대 0은 기본이죠. 막 이런 거 싸우고 막 이런 거 하고. 그거 먹잇미 각임이 곳이가 있다. 먹잇미 각임이고 머리는 긱스를 응원하지만 가슴은 뭐 이런 거. 그 사람은 심지어 히든 볼 들었던 사람이야. 이런 거 많아요. 예. 제한맨 진짜 어렵네. 제발 한국인용 메뉴. 저도 그거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왔는데 FC 서울 버젓이 상암 월드컵 구장을 쓰고 있는 구장한테 히어리즈 어나더 올드 트래포드 이런 거 쓰고 그러니까 FC 서울 팬 입장에서 저 놈들은 뭐야 이거? 아니 우리 홈 구장인데 무슨 맨유가 어날도 올드 트래포드니까 어이가 없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팬사이트 하이버리에서는 육정이가 뭐냐면 몸에 정을 느낀다 그래서 육정이에요. 이 사람 항상 와가지고 계속 그 뭐 자기가 남자야 남자인데 계속 뭐 지루랑 하고 싶다 막 이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 아스날 팬 사이트가 왜 대단하냐면 이쪽이 나이대가 많아. 솔직히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아스날 팬 사이트에 굉장히 대부 같은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자의 아들이야. 가수 이미자 씨. 진짜? 진짜. 응. 진짜 아들인데 이 사람이 영국 살다 온 사람들.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면 야 나한테 저한테 개인톡을 보냅니다. 개인톡을 보내서 형님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종윤아 네 물어보면 야 아스날에 베컴와도 놀라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거기서 진짜요? 그러면 이틀 뒤에 더 선에 나와.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아. 그러면 보면은 이 형이 그냥 한국보다 신문을 이틀 일찍 보는 거야. 영국에 있으니까. 영국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딱 보면 진짜? 와 그랬는데 나중에 이틀 뒤에 보면은
때문에 나 인터넷 다 나오는 얘기를 다 해주는 거야. 야 진짜 인터넷 축구판이 개판이야. 요즘은 제가 알아요. 락스 알싸 여기 큰 카페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막 번역을 네. 잘해갖고 그분들 얘기. 근데 예전에는 번역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막 저도 번역글 올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옛날에 엉망진창이야. 와. 막 그래가지고 야 뭐 누구야 막 얘기해. 그래서 진짜요? 막 단톡방을 만들어. 그래서 막 아스널에 뭐 누가 온대. 그래가지고 진짜 막 이래가지고 야 너 니네들 글 쓰면 그런 거 지워라.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운영자였으니까 그런 얘기 오면은 제가 괜히 팬사이트 막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막 지워. 막 그런 다음에 3일 뒤에 보면은 뭐 더 선 오브 더 선 이래가지고 개찌라씨. 조찌라시. 초치라. 찌라시 중에 조찌라시. 그 다음에 막 뭐 무슨 처음 보는 이적설이 막 왔어. 그래서 형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저한테만 얘기해줘. 그래. 물어보면은 메가스토어에 유니폼 프린팅 해주는 직원이 얘기해줬대. 그래서 올 거라고 이제. 올 거라고 막 그래가지고 야 내가 좀 있으면 프린팅 찍을 거야. 그래서 딱 보면 어디서 하는 줄 알아? 아스날 팬 포럼에 들어갔어요. 다 있어. 다 있는 얘기야. 별의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이 인터넷 축구판 얘기하면 존나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네 이거. 박주영 선수 이적설. 이거는 별게 없는 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다예요. 맞아. 진짜 그게 다야. 더 뭐가 없어요. 그냥 박주영 선수 인터뷰를 안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얘기를 할래도 뭐 더 그게 없고 저는 박주영 선수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이해할 수 있어요. 좋아하진 않으나 나는 내가 프로 선수라면 그거는 욕심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진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술 먹으니까 박주영 경기에 나오지도 않는데 뭐 사진은 기가 막히게 잘 찍는다고 웨이트 옆에서 찍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적설 이런 거 다 떠나서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회를 끝까지.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아니 아스날에서 오퍼인데 누가 안 가? 어떤 사람이 그때 런던에 아스날인데, 있는 그 당시 아스날은 사실 지금도 아스날은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의 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구매력이 있는 클럽이에요. 여전히 런던에서 주급을 줄 수 있는 이 메인 클럽들은 외국 선수들은 가고 싶은 클럽이에요. 근데 심지어 박주영이 아스날 그건 저는 안 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갈 수 있는 클럽이라고 봐. 근데 다만 이제 좀 잘 안 풀린 거지. 반통수 새끼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사람 같지 않은 새끼는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가 인간 같은 사람끼리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 새끼는 인간이길 포기한 새끼입니다. 아니 왜 저 그때 저 이제 잘하다가 이제 맨유 왔는데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이게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페르시는 페이노르트에서 아스날에 왔었죠. 아스날 왔을 때 많은 아스날 팬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끼가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벵거가 스카우트를 해오는 선수들에 대해서 아스날 팬들이 기대가 있었어요. 데려왔어. 그래서 오 새끼 왼발을 좀 쓰네. 그리고 왔는데 오자마자 당시에 이반 캄포였나 볼튼에 있는 선수였는데. 이만 캄포 볼튼에 있었어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머리네. 근데 이 새끼가 처음에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근본이 있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꽤나 악동인 새끼 머리를 잡고 헤드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X년 좀 하네. 왜냐하면 아스날의 당시에 질베, 레이 팔러 이런 거친 선수들이 이제 팀을 떠나고서 애들이 축구는 잘하는데 여리여리한 선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원했을 때 파이터가 없던 거지. 파트릭 비에이라 이런 선수를 원했는데 이 새끼 오자마자 헤드락을 걸어. 그래 됐다. 이 새끼. 근데 이 새끼가 헤드락을 걸고 누웠어요. 눕고 무상이야. 6개월을 쉬는 거야. 그래서 새끼. 이러고 있었어.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앙리도 있고 에두아르도 실바 그렇지. 다 있었어. 그러니까 쉬었어. 괜찮아. 왜 이 새끼 X년이 문제냐면 이 새끼는 반은 쉬어. 근데 반은 잘해요. 나오면은 문제는 그게 나오면 사람이 끝나는 거지. 골 때리는 그러지 거거든. 미치는 거지. 아싸리 나왔을 때도 못해. 그러면 그래. 너는 미안하지만 우리 팀이랑 안 맞다. 나가라. 근데 나오면 이 새끼가 그래도 재능이 있는 거야. 이게 전형적으로 더러운 선수. 골 때리는 거. 이게 더러운 선수예요. 그러니까 딱 와서 잘해. 그러니까 새끼 좀 하네. 그러다 보면 좀 있으면 또 누워. 다음날에 그 이제 BBC나 이런데 명단이 나와요. 명단이 나오면 제가 운영자니까
그래 올려야 돼. 올렸는데 반페리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 댓글 반페리시는 왜 없나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BBC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사 없나요? 그다음에 한 30분 뒤에 올라오면 이 새끼 등 부상이래. 등 부상이래요. 못 나온답니다. 맨날 그걸 3년을 했어. 그리고 개 맨날 못 나와.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스날 팬들이 불만했던 건 뭐냐면 아르센 벵거가 양아들처럼 예뻐했어요. 얘를 뭐만 하면 해주려고 그러고 뭐만 하면 내주려고 그러니까 아스날 팬들의 바람 뭐냐면 이 새끼 제발 내보내라. 이 새끼는 못 뛰니까 그래 잘하는 건 알겠으나 얘 부상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니까 내보내고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사오자 였는데 얘를 계속 쓰는 거니까 심지어 어떤 팬들은 아르센 벵거를 좋아하던 팬들마저 반페르시 때문이라도 아르센 벵거를 내보내자. 이거는 우리 팀에 둘 다 이건 적폐다. 아하. 내보내자. 그런 상황이었어. 그랬는데 그랬는데 포그바와 무리뉴처럼. 그래. 그랬는데 누군가 들어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주맨인 거죠. 아 박주영. 주맨이 들어오자마자부터 왠지 모르겠는데 반페르시가 부상을 한다. 아하. 왜 부상을 안 당하지? 그런데 반페르시가 우리가 항상 기대했던 게 있거든.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 잘한다는 건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있었던 있었지. 바야. 그런데 얘가 잘하는 거야. 리고베르송의 이 조카였던 송이 롱패스를 던져주면 거기서 터치도 없어. 원터치야. 씨발 중거리를 빵빵 날리고 원터치로 이 발리슛을 날리는데 그게 딱딱 꽂히니까 이제야 터졌구나. 그래 너가 이제야 보온을 하는구나. 그렇지. 기다릴 보람이 있다. 그렇지. 그 다음 시즌에 득점왕을 빵 하네. 됐어. 그래 아스날은 비록 우승권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우리가 드디어 베르캄프 아스날 그전에 이안 라이트 그다음 그 이전에 우리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스미스라는 스트라이커도 있었어요 아스날에. 이 스트라이커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드디어 반페르시가 있구나. 야 니들 맨유에는 말상 반니스텔로이가 있었지. 우리는 그때 앙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반니가 있다. 이 페르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시즌에 또 여기서 득점왕을 했어. 그런데 아쉽게 우승 못했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른 선수들이 못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아스날 팬들은 그런 얘기도 했어. 아스날 팬들 존나 착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반페르시 보내줘야 되지 않냐. 왜냐면 그때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랑도 링크가 났어. 그러니까 유벤투스랑 링크 제일 강한 링크는 유벤투스였어요. 유베로 보내자. 왜? 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왜 유베로 보내야 되나요?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우승을 못하는 팀인데. 그런 글 썼어? 아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왜 반페르시를 우리 팀에 채팅창에 예. 이렇게 잘하는 선수를 아스날에 묶어두는 것도 이건 죄다. 근데 나는 어이가 없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기다려준 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반페르시가 우리 아스날에 위해서 더 호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헌신해야 되지 근데 않냐? 정말 많은 수의 팬들이 나는 반페르시가 유벤투스로 갔으면 좋겠다. 그냥 거기 가서 만개하고 우승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반페르시한테 정이 있는 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간 반페르시도 고생했던 거 인정해 이렇게 그랬는데 알랑깔랑 유벤투스 막 링크 나고 있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맨유랑 뭐 링크가 안 되고 그래서 사람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믿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맨유 뭐 어쩌고 얘기해. 지랄하지 마라. 그냥 거기 더 썬오브 선이지. 그냥 그런 링크는. 더 썬오브 선 일요일 중에서 일요일에서 오줌 싸던 노숙자 아저씨도 그런 얘기는 안 해.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갔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뭐 보니까 무슨 벵거랑 반페르시랑 저녁 식사를 했대. 그래가지고 뭐 그냥 밥을 먹었나 그랬는데 다음날 무슨 뭐 갑자기 작은 아이가 내 위장 속에서 나와가지고 맨유를 바랬다는 거 어쩌고 그러면서 맨유랑 정말 땅땅땅 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아니겠지. 그랬는데 맨유로 딱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르센 벵거가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설득을 한번 했대. 가지 말라고. 예. 아니 가지 말라고도 얘기 안 했어. 맨유로 가지 말라고. 아니 그런 얘기도 안 해. 같이 우리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남아서 그랬더니만 반페르시가 우승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아르센 벵거가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라. 거기서 사람들이 딱 그런 다음에 맨유 딱 오피스에 뜨자마자 아스날 팬들이 이제 분개하죠. 니를 위해서 4년 5년 동안 수많은 스트라이커들의 링크가 났을 때 아무도 영입하지 않았던 아르센 벵거 등에 칼을 꽂는구나. 거기에 시작을 하면서 많은 팬들은 가서 반페르시 유니폼에 불을 붙이고. 와.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기다린 기간이 그때 난리 났었어 현재도. 난리 났었어요. 장난 아니었어. 이 도라이 새끼는 사람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오자마자부터 잘해서 옮긴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에 부상을 당하면서 그거를 참으면서 많은 팬들이 너 뭐 무슨 아르센 벵거 포르 비디오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벵거가 지켰던 공격수인데 한순간에 딱 그것도 다른 팀이 아니라 유벤투스에 갈 수도 있었는데 나는 거기 가지 않는다. 맨유로 가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팀을 선택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거든요. 그렇죠. 맨유 맨유 입장에서는 아스날의 라이벌이 아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니까 아스날 팬들은 와, 이 새끼는 딱 느낌이 천천히 있다가 아, 사람이 아니구나. 최소한의 도의가 없는 새끼구나. 그러니까 아스날 팬들은 지금도 반페리시가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축구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 무조건 존중한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팬들은 욕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반페리시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새끼는 인간이 포기한 새끼예요. 네. 아데바요르 얘기하셨잖아요. 아데바요르, 나스리, 프란세스크, 파브레가스 이런 얘기 나와요. 애슐리 콜은 기본적으로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애슐리 콜은 아스날 팬들도 아쉬워해요. 애슐리 콜은 이 별명 캐슐리 콜입니다. 캐쉬, 돈 때문에 갔다. 그런데 그 당시 아스날 팬들, 저도 이제 당시 아스날 팬이었으니까 그때 애슐리 콜은 나갈만 했어. 왜냐하면 애슐리 콜은 존나 잘했거든요, 진짜. 근데 아스날이 담게 큰 그릇이었어. 그때 로만이 첼시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애슐리 콜을 잡을 수 없었어. 그래서 애슐리 콜 미워해. 그런데 인정. 그래, 갈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나스리 존나 프로페셔널한 새끼입니다. 나가는 직전 날까지 열심히 뛰고 갔어요. 그런 새끼 대단한 새끼야. 그럼 그리고 나스리는 반페리시처럼 기다려준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에요. 오자마자 잘했고 돈 주고 산 선수고. 그리고 파브레가스는 반페리시 다음이에요. 이 X년인데 이 새끼도 좀 같은 새끼가 뭐냐면 이 새끼가 뭐가 문제냐면 이 새끼는 착한 척을 해. 뭐죠. 네, 파브레가스가 뭐가 문제냐면 이 새끼는 진짜 벵거의 아들이에요. 왜냐면 아르센 벵거가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새끼야. 다른 팀이라면 절대 이 선수한테 플레잉 타임을 보장할 수 없는 선수한테 파트릭 비에이라가 유벤투스로 이적하고 나서 왜 유벤투스 이적했는 줄 알아? 파브레가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적시켰어요. 나는 이 선수를 중심으로 대륙적인 축구를 하겠다. 이 사이에 세세한 얘기들은 아스날 팬들 아시겠지만 다 제끼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파브레가스를 믿었어. 근데 이 새끼가 뭐가 문제냐면 뛰다 보니까 아는 거야. 여기서 우승 못하겠다. 이게 저 뇌피셜입니다. 근데 스페인 대표팀 가죠. 그때 스페인 대표팀이 좀 셌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중반까지. 이거는 가면 우승이거든. 그러니까 이 바르셀로나 X년들도 문제인데 피케 이런 애들. 피케 X 새끼 진짜 같은 새끼가 축구 좀 잘하니까 X 새끼가 내가 진짜 별말 안 하는데 이 개새끼도 사람 아니야. 피케, 샤비, 솔직히 말해서 아스날 리버풀 팬들은 수아레즈로 고상했지 아스날 팬들에 비해서는 유도 아니야. 더 당해봐야 알아. 바르셀로나 이 개새끼들이 존나 족같은 짓 하는 새끼들이거든요. 언론부터 그래서 쿠티뉴 뺏어갔잖아. 원래 바르셀로나 그런 짓을 하는 팀입니다. 파브레가스 막 유니폼 입히고. 개 X발 새끼가 아스날 출신이면 벗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개 입고서 이러고 있어. 새끼. 그래서 우리가 이적을 했어요. 근데 가서 어떻게 됐어? 똑같이 했지? 못했잖아. 왜냐면 바르셀로나 축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바르셀로나 갔다가 아스날에 망한 새끼가 존나 많아. 엠마니엘 뿌띠, 송, 알레산드르 흐레, 네. 송 X발 새끼는 치지도 않습니다. 그 새끼는 급이 안 되니까 안 쳐. 네. 토마스 베르바일렌 안 돼. 거기 봐야 그런 새끼는 존나 많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새끼가 첼시 돌아갔는데 물론 그 사이에 아스날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아스날이 찼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스날 팬들은 이제 좀 분개하는 분들도 있어요. 파브레가스 영입해야 되는 거. 근데 그건 그때 얘기고 어쨌거나. 그런데 파브레가스도 반페르시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브레가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시에 보상금을 주고 데려왔던 선수고 파브레가스를 데려오면 어렸을 때 반브론코스트라는 선수를 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자세하게 다 하면 너무 길어서 제가 이게 축약해서 하는 얘기인데 파브레가스도 개긴 맞아요. 그러나 반페르시라고 이름도 좀 담기 싫은 반동수 그 새끼랑 좀 얘기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야, 아니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플라민이라는 선수가 아스날이 잘하다가 갑자기 플라민이 존망했잖아요. 플라미니는 어떤 새끼냐면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이 플라미니는 저보다 형이 한 살이 84년생입니다. 이 새끼는 뭐가 문제냐면 절대적으로 계약을 준수하는 새끼야. 무슨 뜻이죠? 무슨 얘기? 자,
계약을 보통 이제 뭐 3년 한다 칩시다. 김한이랑 나랑 제가 뭐 이를테면 FC 박종윤이야. 근데 김한이 존나 잘하는 선수야.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을 했어. 2년 계약을 한 다음에 1년 뛰었어. 잘하잖아. 근데 계약 연장을 해야 돼. 하고 싶죠. 근데 예. 만약에 김한이 프라임이다. 그러면 일단 2년을 뛰어. 그럼 다시 계약이 끝났지. 그러면 딱 얘기한 다음에 계약 끝났으면 계약 연장하는 게 아니라 저 계약 끝났으니까 다른 데 갑니다. 플라미니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새끼는 계약 연장이란 없어. 이 무조건 FA야. 계약 다 해. 다 끝나면 나 끝났지. 딴 데 간다.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새끼예요. 그게 어렵네. 철저하네. 그러니까 플라미니는 솔직히 말해서 욕을 할래 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 그냥 계약을 딱 해. 그리고 그까지 해. 그다음에 가. 그러니까 가냐? 야, 이런 걸로 계약으로 딜을 안 하는 거구나. 없어. 그럼 그냥 가. 그리고 계약을 하고 간 사이에 친구가 사업으로 몇조 원대 대박을 냈네. 그러니까 더 할 말도 없어요. 그냥 가. 근데 다시 왔잖아요, 플라미니. 다시 왔어. 왜냐면 아스날이 원했었어. 근데 플라미니도 팀이 없었거든. 밀란에서 잘 안 됐으니까. 다시 와서 또 좀 잘했어요. 그렇죠. 단기 계약했거든. 계약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 나 갈게. 그러면 갔어. 존나 자유로운 깔끔한 거야. 깨끗해. 더 없어. 형님 더 질문 있습니다. 네. 쉘스트롬, 칼스트롬. 칼스트롬 오자마자 부상이었잖아요. 당시에 킴 칼스트롬은 이게 골때리는 선수인 게 네. 사실 킴 칼스트롬이 영입됐을 때 아스날 팬들이 여과 없이 벵거 노망 들었다. 그런 얘기 벵거 있었구나. 치매 있었다. 정신 나갔다. 왜 갑자기 영입하냐? 칼스트롬을 영입하냐? 네. 뭐하냐? 근데 사실 칼스트롬은 경기만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게 했어요. 근데 벵거가 그때 어떤 시기였냐면 굳이 이거 약간 뇌피셜에 가까운데 당시에 벵거가 되게 고뇌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스날은 벵거가 20년 동안 만들어놓은 아스날이랑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기를 겪었었는데 그때는 어떤 시기였었냐면 돈이 이제 조금 돌기 시작했어. 이제 약간 돌아. 이적 시장. 돌아. 그런데 돈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 그 상황에서 겨울이 적성에 누가 데려오기 나와야 되는데 이쯤에는 경험 있는 선수를 데려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맨날 이제 유망주 얘기한다 근데 얘기 경험 있는 들었으니까. 선수 데려와서 약간만 채우면, 그러니까 그 전에 벵거의 성향을 얘기하자면 지금 위르겐 클롭 같은 스타일의 감독의 원조격인 스타일의 감독이에요. 뭐냐면 이상주의자야. 이 사람은 돈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상대로 가는 타입이죠. 그러니까 잘 되면 로맨티시스트, 존나 낭만적이다. 야, 이렇게 멋있냐? 근데 안 되면 꼰대 새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요 중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르센 벵거는 아스날에 있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팀을 위해서 많이 겪었던 그 중간에 풍파에 있었던 영입 중에 하나가 쉘스트롬이었죠. 진짜?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쉘스트롬의 영입은 하나로 평가하기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 비싸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아니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선수를 데려오냐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벵거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해할 수 있는 영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데려올 만했어. 경험치가 필요했어. 근데 만약에 내가 벵거를 좋아하지 않는 팬이었어도 그 입장에서 할 얘기가 있어. 이게 과연 팀을 위한 영입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영입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영입이었죠. 저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 디압이랑 올콧이 원래는 중앙 공격수를 항상 하고 싶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벵거는 항상 윙포드나 윙으로 썼고 네.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좀 듣고 싶거든요. 아르샤빈까지 세 개로. 일단 그럼 포워드 쪽 아르샤비는 와서 잘 썼습니다. 잘했지. 존나 잘 썼죠. 아르샤비는 아니었으면 느낌 챔피언스 리그를 있었지. 못 나갔었어요. 근데 아르샤비는 와서 솔직히 말해서 희생양의 개념이 있었어요. 무슨 그러니까 아스날에 와서 아르샤비는 불태우고 갔어요. 그래서 아스날이 결국에 챔피언스 리그에 도달한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폼이 떨어진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짧고 굵게 끝내고 간 갔어. 정말 잘했는데 정말 순식간에 왜 약을 했나? 생각이 들 정도 훅 가버렸어. 그래서 아르샤비는 잘하는 시즌도 있고 못한 시즌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아르샤빈한테 아쉬운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르샤빈도 아스날한테 아쉬운 게 있을 수도 있고 잘한 시즌도 있을 뭐 그런 거고. 월콕 같은 경우에 되게 특이한 스타일이었던 게 006 시즌 우리 저기 감스가 나한테 유니폼 줬던 그 시즌 즈음에 뭐 데닐리손 디아비 막 이렇게 영입이 많이 됐었던 시즌이었는데 월컷을 데려왔어. 그때는 사우스햄튼에서 정말 핫 오브 핫이었어요. 이 선수를 누가 데려가냐가 화두였어요. 도대체 테오 월컷을 누가 데려가냐. 근데 아스날에 탁 채운 거야. 대박이다. 그랬는데 아스날 팬들 나 지금도 연락하는 이 형들이랑 팬들이랑 얘기했는데 데뷔를 안 하네. 왜 안 뛰는 거야? 근데 뛸 때가 됐는데
계속 못 뛰어. 아스날에서? 우리끼리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새끼 생각보다 별론가. 우리끼리 생각 영입해 보니까 별론가 그랬는데 거기서 딱 데뷔전을 한 존나 못하는 거야. 이 놈이 달리기가 빠르다고 들었는데 존나 느려. 보니까 공을 달고는 잘 못해. 그냥 달리기. 공이 없을 땐 존나 빨라. 근데 공을 달고는 느려. 근데 이 새끼가 좋은 건 또 뭐냐면 꼭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결정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월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자기 재능의 최대치라고 봐요. 맞아. 이게 이 이상 할 수 있는 선수는 그러니까 좀 약간 과장이 많이 됐다. 월콧은 가진 재능이 많다고 평가되지만 제가 봤던 월콧은 지금이 끝. 이 이상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스날에서 조금 더 기회를 줬으면 그다음에 조금 더 공격수로서의 어떤 걸 줬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스날에서 조금 잘못 키워서 아쉬웠던 선수는 딱 한 명 있습니다. 제기르시어. 제기르시어는 잘못 키운 게 아니고 제기르시어는 벵거가 최고의 선수인데. 아쉬운 마음에 부상 관리를 조금 더 해줬어야 되는데 그 관리를 못 해줘서 제기르시어가 좀 부상 때문에 안타깝게 꺾인 게 있어서 그렇지 저는 월콧은 그냥 자기 그냥 기준대로 컸다라고 생각. 이거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뭐야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아데바요르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나코의 솔직히 말해서 쩌리 오브 스트라이커였어요. 박주영 알아. 쩌리 스트라이커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스날 팬들은 아데바요르가 영입됐을 때 다들 왔다 싶었어요. 왜냐면 전형적으로 아스날이 터뜨리는 스타일의 영입이었거든. 아 진짜? 딱 봤을 때 이거 된다. 그게 있어. 아스날 팬들은 벵거의 촉과 그 당시 아스날 그 스카우트의 촉과 여러 가지 있는 게 이런 선수 데려오면 딱 봤을 때 안 되겠는데. 근데 아스날 팬들은 야 이거 될 것 같다. 근데 아데바요르는 될 것 같은 스타일. 됐잖아. 왔을 때 처음에는 앙리한테 욕 먹고 그랬어요. 너무 쉬운 찬스인데 못 넣으니까 앙리가 막 땅을 치고 막 이러기도 했어. 근데 아데바요르 솔직히 잘했죠. 근데 저 아데바요르 마지막에 그 맨시티 막 세리머니 했던 거 모르겠습니다. 뭐 팬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렇게 솔직히 당시에 라이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맨시티 전에. 나 솔직히 말 일어났어. 너무 어이없는 거야. 나 이게 보고 있다가 동생이랑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런 미친 새끼가 일어났어. 그랬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데바요는 용병이야.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 용병이에요. 그래서 빡은 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페르시랑 무슨 파브레가스만큼 멸이 받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이가 없긴 한데 잠깐 그냥 그렇지. 근데 어이가 없고 근데 그냥 뭐 가 잘해라 그냥 그런 느낌이죠. 공무 신조 우리의 결의. 우리는 국가 국민의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의 자유민주를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여군이 된다. 네. 자, 복무신조. 저는 사실 복무신조를 모릅니다. 왜? 저는 이 훈련소 4주 한 다음에 경찰학교로 갔어요. 그치. 예. 경찰에서 안 하겠죠. 경찰학교는 이걸 안 합니다. 예. 복무신조 안에 그게 있으니까 우리는 뭐 실정화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이게 자체가 이제 육군에 그렇죠. 대한 약간 그런 얘기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게 왜 복무신조를 했냐? 음. 저희 중계를 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주원 형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네. 주원 형이 이제 맥토미니 군대에서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상이다. 희극인 이용진 씨와 함께 절대 만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저희가 미는 거는 이제 제임스 밀러, US 아미 미군이다. 그다음에 네. 존 시나, 로스 바클리 역시 US 네이비 해군이다. 미군 느낌이 나죠. 미군 느낌 물씬 나죠. 네. 목 두께를 보세요. 예,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아무래도 축구 선수들이 몸도 좋고 그다음에 또 운동하는 것도 레귤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좀 머리 스타일이 짧고 그렇지. 그러니까 군인 느낌이 물씬 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군대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태양의 후예, 송중기, 네, 그런 뭐 군인도 있지만 제임스 밀러나 어떤 그 좀 두툼한 애들이잖아. 걔네들을 왜 군인이라고 하냐면 사실 송중기 같은 군인은 있어요? 있긴 있죠. 마른 군인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기 휴가 나왔다가 부대 복귀하는데 헬기 타고 들어가던데. 뭐냐면 그런 가상이 있지만 뭐냐면 몸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몸을 보고 군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느낌상. 네,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 딱 하면 야 미군들이 몸도 좋잖아. 그러니까 잘 그 모르시는 분은 야 얄쌍해야 총알도 잘 피하고 빨리 다니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적으로 군대는요. 네.
체력과 힘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장비들도 엄청 무겁고 이게 군장도 이게 뭐 보직마다 다르겠지만 예. 특히 그냥 보병 같은 경우에는 막 많은 이동 거리를 뛰어다녀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임스 밀러라든지 어울리죠. 그런 어떤 그 로스 바클리 네. 그런 어떤 그 체형이 어울리고 아니면 최소한 유용하죠. 맥토미니 정도 되는 그 약간 호리호리하지만 거기에 다 근육이 붙어 있는 그렇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주원이 이제 부사관 출신입니다. 이주원 이 중사의 어떤 그 양력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2004년에 공사 군번으로 이제 헌병 부사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군대를 가게 된 이유가 24살 네네. 축구 선수를 관두고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군대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당시에 이제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비역 선배들이 야 부사관 지원해라. 좀 말도 박아라. 아하.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런데 전혀 저는 직업군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네네. 힘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선배들과 술을 마시고 스타크래프트를 하러 갔어요. PC방에. 네, 그 얘기가 그때 끝난 이제 뒤. 콘돔 저그. 그렇죠. 콘돔 쪽. 예. 그때부터 이제 선배들이 아주 답답해했죠. 나올 수가 없다. 물 새 틈 없는. 물샐 틈이 없다. 저는 절대 본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오지 못하게. 예. 바로 콘돔으로 쫙 둘러싸듯이. 짝싸는. 네. 물론 뭐 지금 라바가 없습니다만. 예. 그때는 그렇다. 종족을 바꾼다니까. 예. 네. 종족을 바꾸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프로토스로. 프로토스. 네. 예. 스타크래프트도 몇 시간 하면 지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 부사관 학교를 쳐봤어요. 그러니까 하사라고 쳤나? 하사. 부사관 학교라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 오. 또 들어가 보니까 헌병 원서 내는 기간이 한 1주인가 2주밖에 안 남은 거야. 예. 그 원서를 냈어요. 정말 충동적으로 됐군요. 네. 예. 원서를 내니까 한 3개월 뒤에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이게 인간식을 하고 있더라고. 부사관 인간식. 네, 인간식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헌병 생활을 하게 네. 됐고 군생활 1년 만에 이게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전역을 꿈꾸고. 전역을 꿈꾸고. 네, 그래서 4년 복무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EPL에 있는 인물들로 군대 편제를 짜보자. 네네. 사실 그 저희 직원들 중에 그 제작팀장, 제작팀장도 이제 ROTC 출신. 우리가 좀 직원들의 그 간부화. 네. 그다음에 그 지금 앞에 있는 마케팅 팀장. 네. 저 친구가 이제 그 용산에 있는 국방부에서 그 제법 장성급 운전병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복 입고 쳐다니면서 이제 밖에서 사식 처먹고 핸드폰 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 또 히든 요원 2도 단기 하사 출신. 그렇죠. 네. 간부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 얘기를 꾸리기가 좋은데 어쨌든 요거를 한번 이필 선수를 대입을 해보자. 그 현재 상황과 이제 비교해서 대입을 하면서 그 선수가 군인이었을 경우 특성까지 보직들의 어떤 특성. 네. 그런까지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일단 1군 사령관. 이게 1군이라고 하면 1군이 뭔가요? 1군, 3군, 2군. 그러니까 1군, 2군, 3군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섹터를 크게 세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후방 지역이 2군. 후방이 2군. 네. 강원도 지역이 3군. 그 강원도 사실 중요하잖아. 네. 그다음에 여기 서부 전선이 1군. 그래서 거기에 사령관들이 있습니다. 포스타. 포스타. 아하. 그게 1군, 2군, 3군. 그 안에 군단이 있고. 그러니까 1군 지역에 군단이 또 여러 개 있고 거기에 사단이 또 여러 개 있고 군단 안에 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연대 있고 또는 여단이 있고 그다음에 뭐 대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내려오는 거 중대 뭐 이렇게 있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1군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수도권 1군 사령관. 그럼 이게 이제 포스타인가요? 포스타죠. 포스타면 포스타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1군 포스타. 사령관에는 알렉스 퍼거슨. 역시. 퍼기. 서 알렉스 퍼거슨. 알렉스 퍼거슨은 사실 1군 사령관 하다가 합참 의장까지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리더십. 쌉 가능이죠. 딱 봤을 때 한국 전쟁 다시 메가더를 연상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파이프만 꽂으면 아까 메가더 느낌이 나요. 이제 요즘에는 사실 이제 은퇴하시고 올드 트래포드에서 최근에 솔 촬영하니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전에는 사실 좀 불편해 보였거든요. 그렇지. 메뉴가 안 좋으니까. 누구도 다가설 수 없는 카리스마. 카리스마 있죠. 퍼거슨은 뭐 은퇴 이후에도 국방부 장관까지 할 수 있는. 장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기사적인을 받았죠. 그렇죠. 그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어 전무후무한 장군이 아닌가. 장군이죠. 이렇게 볼 수가 인정합니다. 1군 사령관. 1군 사령관. 네. 자, 그럼 그 밑에는 아까 이 1군의 군단? 그렇죠. 군단으로 가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럼 군단장이라고 하나요? 네. 군단장. 사실 뭐 1군, 2군, 3군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군단장. 군단장. 전국에 군단은 있으니까. 그렇지. 군단장. 네. 군단장. 안에서는 벵거입니다. 벵거. 네. 벵거도 뭐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벵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계급에 상관없이 초급 간부 시절부터 자기 일만 묵묵히 해왔던 사람. 벵거가 좀 묵묵하게 본인이 그러면서 본인 능력으로 삼성 장군이 된 거죠. 말이 안 많거든. 그래서 본인으로 이제 뭐 주변에 지원 없이 쭉. 그렇죠. 이게 근데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면은 3스타 중장. 네. 오. 병사들을 따뜻하게 돌볼 줄 알고. 그 이제 네. 사실 벵거 밑에 있었던 선수들이 다들 아버지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간부들이나 병사들에게 리더십을 인정받을. 그렇지. 덕장. 대단한. 네. 근데 정치력이 좀 부족합니다. 네. 저기저기에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외골수적으로 자기 일만 딱 본인의 하는 이걸, 거. 그래서 삼성, 그러니까 쓰리스타 끝이 아닐까.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정치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다. 현재로서는 이제 전역 준비를 하면서 육군사관학교 학교장으로 부임하면서 어떤 후학을 양성하는. 네. 예전부터 어떤 그 아스날 고등학교 그래서 뭐 바르셀로나 대학으로 진학을 한다는 그렇죠. 이런 농담이 있었죠. 네. 그래서 한막 2년 3년 안에 이제 예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좀 아쉽지만 나름의 어떤 인정을 받는.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피파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좀 어울리네요. 네. 특징으로는 국방비를 낭비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네. 돈 쓰는 거 싫어요. 그렇죠. 네. 치약으로 뭐 미싱을 한다든가. 네. 휴지를 막 쓴다거나. 그런 거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거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스날 구단의 돈을 본인의 돈처럼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그 의견들 또 민간에서 수통 좀 바꿔라. 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수통 바꾸는 걸 반대한 사람. 쓸만한데 왜 그러냐? 뭐 6.25 때 수통을 빵꾸 났냐? 닦아 쓰자. 이거죠. 좋아요. 알았으면 군단장. 군단장. 네. 자, 그럼 구단 밑에는 사단이 있죠. 사단. 네. 사단장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사단장. 사단장 누구죠? 조세 무리뉴입니다. 투스타. 무리뉴. 무리뉴죠. 네. 자, 무리뉴가 이제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3대 0으로 나겔스만한테 때려 맞았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무리뉴. 네. 이 사단장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사단장들은 어쨌든 좀 좀 더 전투적이죠. 사실. 네, 좀 야망이 있죠. 뭔가 투스타에서 좀 아쉬운 느낌 나서 왜냐하면 이제 스타만 달면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까지 되는 거는 순식간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때부터는 사실 어느 정도 그 본인의 이 그 정치력도 중요하고 정치력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정치인이라고 봐도 돼요. 둘도 중요하고. 네. 정치적 그때부터는. 예. 뭐 그 정말 나라의 사단이 나면 정치인들과 협의도 해야 돼요.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야망이 있는 조세 무리뉴가 아닐까. 그렇지. 근데 이 조세 무리뉴가 사실 학사. 학사 출신이었어. 왜냐하면 사실 정통적으로 감독을 제가 통역관으로 시작을 했거든. 학사 출신인데 학사 출신. 이 학사 출신의 성공 신화. 이러면 특이 케이스 아니야. 그렇죠. 근데 올라가면서 지금 밑에 사람들도 혹독하게 다루면서 성과를 많이 냈어요. 밑에 조직이거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근데 투스타에서 이제 쓰리스타 진급이 좀 굉장히 좀 힘드네. 계속 누락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더욱더 밑에 간부들을 쪼고 위장이 왜 그따위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너무 뭐 연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갈군 거야. 그리고 이제 막 혹시 왜 이렇게 요즘 부대 기강이 왜 이러냐 그러면 지원이 부족하다. 새끼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점차 좀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신임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큰 단점으로 공공연하게 자기 상관인 군단장 깝니다. 뱅구로 존나 까. 공공연하게 군단장 때문에 진급 못했다. 실패 전문가다. 군단장을 잘못 만났다. 지휘가 눈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네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됐다. 좋은데? 이런 사단장이 있으니까 밑에 간부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혹독하게. 네, 혹독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아. 사단장 밑에는 그러면 뭔가요? 여단장, 원스타. 원스타가 여단장급인가요? 다 지휘관급으로 한번 해봤어요. 좋아요. 여기서는 여기 다 지휘관이잖아. 자, 근데 여단장은 누구죠? 브렌단 로저스. 또저스? 또저스. 너무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 여단장급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사실 이 브렌단 로저스 이 그 여단장은 나름의 인정을 받고 있었으나 사실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령에서 스타를 못 따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잠깐 좌천도 되고 스코틀랜드 같은 근데 데로 그 파병을 갔다 왔어요. 그렇지. 파병을 갔다 왔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지. 거기서 트래블하고 파병을 갔다 오면서 어떤 그 부대를 잘 이끌면서 치적을 만들어 왔고 안전적으로 잘 이끌면서 그래도 얘 스타는 달아주자. 좀 후덕하고 좀 사람은 좋지 않냐? 리더십이 있다. 이래가지고 원스타를 달았는데 투스타까지 달기에는 앞으로 성과가 중요하다. 그렇지. 어떤 레스터의 성과. 그래서 그 성과가 없으면
투스타까지 힘들 수 있다. 그래도 스타는 달았다. 네. 아 파병 갔다 와서 트래블을 하고 온 거. 아 이게 괜찮네요. 네. 아, 적당한데? 파병 갔다 오면 인정받는 경우 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 사실. 어쨌든 파병 한다는 게 네, 힘드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단장 다음에 뭐죠? 연대장. 연대장. 이제는 영광급으로 갑니다. 이제금이 령. 네. 대령. 네, 대령. 대령. 네. 네. 위리겐 클롭입니다. 클럽이요? 클럽이요. 오, 네. 로저스 미치예요. 아, 미칩니다. 예, 예, 예. 아직은 좀 미칩니다. 아, 네. 왜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뭐 스타 달았다고 해서 다 뭐 대단한 그렇지. 거는 아니고 또 운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그럼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네. 이렇게 보면서도 위에 상관 중에서 아유 저 사람은 능력이 좀 그런데 뭐 저기 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 네. 예. 위리겐 클럽인데 이 감독은 미래의 최소 군사령관급이다. 최소 3스타다. 아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클럽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밑에 간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구나. 그렇지. 예. 네, 근데 훈련이 빡세. 훈련이 빡세고 혹독하게 그 감독 병사를 다루지만 훈련 뒤에의 어떤 다독이고 성과를 인정하고 뭐 클럽이 이런 어떤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합니다. 시즌 중에 애들 자전거 태우거든. 네. 그래가지고 개빡세고. 네. 예. 근데 어떤 성과가 났을 때에 휴가도 확실하게 주고. 그렇지. 그래서 잘했다. 사실 거 안 나오고. 그렇지. 네. 군생활 뭐 있겠습니까? 예? 그냥 상관한테 수고했다 이만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 그렇지 뭐. 이런 어떤 칭찬에 대해서는 예. 확실하다. 인색하지 않다. 예. 굉장히 이 연대는 활기가 돕니다. 아하. 굉장히 좀 신나하고 네, 다 좋아하고 신나하고, 전투력도 네, 세고. 그렇습니다. 오, 네. 좋아요. 연대장. 연대장. 연대장 밑에는 이제 대대장이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대대장 중령 데이비드 모예스. 이 사람은 여기서 약간 만년 중령인가요? 들어보세요. 야, 예. 진급에서 계속 누락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성과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도 군생활에 대한 마음을 접었어요. 나 중령에서 예편한다. 그렇죠. 네. 소시다드 가서 안 돼. 맨유 가서 안 돼. 네. 썬더랜드 강등시켰어. 네. 그다음에 지금 웨스트햄에 와서도 달랑달랑 하거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얘 밑에 있는 그 부대들의 어떤 그 간부들이나 이 병사들은 편안합니다. 어차피 뭐 별 생각이 없어. 의욕도 없어. 부대가 평화로워요. 예. 대대장이 뭐 쪼오는 것도 없고. 네네네네. 예. 굉장히 좀 그 병사들에게 그 훈련 외적으로 신임을 얻기 위해서 덕장이 되기 위한 노력을 좀 억지로 하고 있는. 진급에 대한 상황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의욕이 없는. 그리고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병사들한테 휴가를 잘 준다 그래서 네. 휴가 예스. 휴가 예스. 네. OS가 아니라 네, 휴가 예스. 예스. 그런 사람 있으면 좋아하겠다. 네, 편하죠. 네, 그렇죠. 편한데 그런 건 있죠. 밑에 간부들이 약간 의욕이 있는 간부들이다. 난 더 위로 가고 싶다. 더 열심히 해서 일하고 위로 가고 빨리, 싶고 성과를 내서 뭔가 좀 그 점수를 받아서 좀 진급에 좀 유일하게 좀 뭔가 좀 이력을 추구하고 싶다 했을 때는 답답하죠. 안 맞을 수 있지. 답답하죠. 왜 저렇게 좀 나이브하게 있나? 네, 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중령 예편 예정입니다. 아하. 네. 예. 자, 그럼 대대장 밑에는 뭔가요? 이제 소령인데 작전 참모를 했어요. 소령 요급이 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그렇죠. 되게 빡세죠. 대위 소령 요때 일 많이 할 때. 네, 그렇죠. 작전 참모. 네. 작전 참모는 한 일이 뭐예요? 그야말로 작전을 짜는 거죠. 작전을 짜는 훈련에 거. 어떤 그 훈련이 있을 때, 뭐 큰 훈련 같은 거 있었을 때, 뭐 섹타에 따른 뭐 공격과 방어 이런 작전 짜고, 뭐 저는 다른 부대에는 안 있었지만 헌병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이제 헌병을 세울 것인지, 배치를 할 중요하네. 것인지, 작전 참모. 네. 그럼 누구죠? 펩 과르디올라. 존나 잘 어울리네. 네. 전술가야. 전술가. 예. 네. 전술가야. 예, 눈에 띄는 전략으로 윗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평판이 좋다. 그렇지. 예. 전략이 뭐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군의 어떤 그 공격 방어. 예. 이거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다. 그렇지. 예. 점유율. 그렇죠. 점유율 전술. 네. 본인은 좀 야전에 있고 싶지만 국방부나 이런 데서 막 땡기는. 이런 왜냐면 사람이죠. 다들. 예. 야, 이 능력 있는 애를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작전 계획, 작계를 짤 때 팩 과료대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그렇지. 작계를 바꿔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중심에 서 있을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 팩 과료대 밑에 있는 그 간부들이나 병사들은 좀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 예. 머리가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 병사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해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류와 비주류에 좀 차별을 둡니다. 주류. 예. 약간 DNA가 있네. 네, 육사 출신을 좋아해요. 네. 바르셀로나 출신이라거나 공좀 찾더라고요.
야 바이온에서 티아고 알칸타라 좀 데려와라. 예. 네. 그 축구 잘하는 애들 좀 데려와라.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거에 좀 관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외부에서는 야 저 새끼 선수빨이야. 이러면서,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런 평가 좀 받는. 좋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한테 좀 친근한 사람들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예. 중대장은 실망했다. 중대장은 있다. 중대장은 있는데 니 코코바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중대장은 항상 실망의 아이콘. 그렇죠. 실망의 아이콘. 네. 그리고 약간 3인칭 화법. 본인을 중대장이라고 부르는.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중대장은 화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나요? 실망만 하나요? 예. 다들 눈 감어. 이런 거, 네. 존나 빡치고 욕해 하면서 그냥 실망했다. 중대장은 화났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지 않습니다. 실망했다. 네, 실망했다. 예. 누가 실망했나요? 미켈 아르테타입니다. 아르테타. 중대장이죠. 네. 작전 천문 밑에서 많이 배웠는데. 그렇죠. 예. 그 군에 정응하지 못한 어떤 간부나 병사들을 확실히 변화시키는 자카. 무스타피. 그런 출중한 능력이 있다. 거의 사실 패잔병이었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냉정한 듯 보이지만 병사들과 소통을 잘하면서 아르테타 별명이 엄마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엄마였어 라코르면서 별명이. 그래서 대대장이 좋아합니다. 위에서 좋아하지. 신뢰가 커요. 네네네네. 예. 최근 연대 큰 훈련이 있었어요. RCT라고. 네, 연대 전술 훈련이거든요. 전술 훈련. 거기서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 특히나 공격과 방어를 이제 일주일간 3일 나눠서 하거든요. 예. 네, 근데 방어 작전 너무 잘 폈어요. 수비라인 전술. 예. 거기서 사단장한테 칭찬받고. 위대대 잘하는구만. 연대장한테도 칭찬받고. 좀 미래가 촉망되는. 그래서 연대장의 사랑까지 받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중위 시절에 지금 대위잖아요. 대위죠. 중위 시절에 선수 때. 그 벵거의 전속 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인맥도 있어요. 근데 주장이었지. 그 부관이라서 그 벵거 따까리 하면서 많이 배우고 벵거 이제 문 열어주고 하면서. 근데 또 이거 원래 그러면 이제 군단장 정도 달았으니까 벵거가 땡겨줄만 하는데 이 사람 또 그런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래도 벵거가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래 전화는 해. 어느 정도는 아르테타에 대한 어떤 그 뒤를 봐주지 않을까. 어드바이스 해주고. 라는 게 공공연한 소문이에요. 예. 벵거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다고 해도 아르테타 정도는 챙겨주지 않을까. 그렇죠. 본인이 이제 밑에. 근데 아르테타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 좀 갖고 있고. 요즘 작전 참모가 그렇죠 그 중대장 나가면 굉장히 좀 어려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출중하고. 육사 졸업입니다. 육사 출신이죠. 왜냐면 바르셀로나 유스거든. 그렇죠. 그래 딱 조금 어려운 길을 겪다가. 아르테타 최소 군단장이다. 군단장 가나요? 대위인데. 그 소위 중령 대령을 거치면서 큰 사고만 없으면. 최소 3스타다. 3스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가 중요합니다. 네. 자, 그다음 중위 무스타피입니다. 누구요? 무스타피요? 네. 예. 어떤 이유죠? 아니 왜 무스타피예요? 소위 시절에 개패급 간부로 부대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 간부인데 개패급. 그렇지. 문제지. 리더십은 없으면서 병사들 존나 갈구고 욕하고 남탓. 계속 마음의 편지 나오고. 그래 남탓. 그래서 성격 파탄자였어요. 성격 파탄자. 손 들고. 그리고 중대장이나 뭐 작전참모, 뭐 대대장이 지시를 내려도 병사들보다 이해력이 딸려가지고 존나 개무시당하고 병사들한테.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소위 시절을 보냈어요. 그렇지. 근데 최근 아르테타가 중대장이 되면서 중대장을 잘 만났어요. 바로 윗사람을. 그래서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 군대에서도 위에 지휘관 잘 만나면은 좀 변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있죠. 군생활 재밌게 하는 경우도 좀 있죠.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아르테타가 지금 잘 챙겨주고 있다. 빌려주고 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아마 전역할 겁니다. 전역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습니다. 언제 변할지 몰라요. 자 다음 소위입니다. 소위 제임스 밀러. 진짜 군인 나왔다. 제임스 밀러. 사람은 그냥 딱 느낌이 그렇죠. 엘리트죠. 그 군생활을 전쟁 놀이로 생각하는 감독입니다. 태어나서 술 한 방울 먹어본 적이 없대. 너무 아빠가 준 거 말고. 자기 체질이야. 그래. 전쟁 완전 놀이야. 자기 그렇죠. 놀이터예요. 그래서 유스 경기하는데 휴가 줬더니만 그거 보러 와서 보고 있고. 군생활의 체질이고 24시 70 공내시 기상. 4시간 이상 자지 않습니다. 쇼트 슬리퍼. 그래서 04시에 기상해서 04시 기상. 각 초소를 돌면서 순찰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유스 보러 댕기고. 그래서 중대장이 야 미친 새끼야. 적당히 해. 4시부터 일어나서 초소 돌지만 애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핀잔을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사람들 초소 돌라고 스트레스 이렇게 핀잔 주면은 초소는 안 들고 혼자 가서 웨이트하죠. 그렇지. 근데 그 정도로 지금 그 병사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힘들어하죠. 굉장히 근데 이 소대들은 전투력은 존나 좋아요. 좋겠죠. 훈련을 많이 시키니까. 그리고 제임스 밀러 이 소대장은 사격 훈련 때 18발 이하, 18발 이하로 18발 이상으로 사격을 못할 경우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냥 사람 치고 안 하나. 네네네. 만발 사수 정도 돼야. 네. 예. 18발 이상을 맞춰야 돼요. 네. 특등 사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진짜 존나 군인이야. 특이사항으로는 최근 그 사단 본부에 그 여하사가 새로 전입왔는데 네. 제 짝사랑 중입니다. 그런 경우 있네. 네네네. 이쁜 여하사가 왔는데. 부대에서 좀 이렇게 여성 간부가 온다. 네. 그럼 완전히 이렇게 좀 주목을 받잖아요. 예. 사단에 어떤 그 보고서 내려갔다가 네네네. 스쳐 지나갔어요. 그 여하사 이제 짝사랑 중. 거기 꽂혀가지고. 네네. 이러면은 이제 군사를 잠깐 망치는데. 네네. 여기 여자에 빠져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부사관으로 갑니다. 부사관. 원사급으로 가야죠. 예. 네네. 주임원사. 주임원사가 이제 사실 굉장히 좀 그 군대에서 짬밥이 높은 사람들이 네, 오래 네.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네. 로이 오지스입니다. 너무 나이가. 예. 느낌이 오디스 그래요. 할아버지가 70이 넘었어요. 느낌으로 봐야죠. 예, 느낌으로 예, 봐야죠. 좋아요. 네. 주임원사. 네. 초급 간부 시절부터 이라크, 소말리아, 동티모르, 레바논까지 파병 생활만 했어요. 파병 생활만. 호지슨이 별의 별대에서 네. 감독을 다 했어요. 역마살 군인의 표본. 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 있죠. 예. 네. 파병을 많이 다녀가지고 수당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유로운 군생활 말년을 보내고 그렇죠. 있다. 이런 돈도 좀 많이 있고 네. 모아놓은 돈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 군생활을 신경 쓰기보다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 다니는 병사들에 대한 편애가 심해요. 네. 너 교회 다니냐? 이등병만 전임하면 너 교회 다니냐? 다 물어보고.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뭐 교회 다녀?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네. 포교가 목적인가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호지스인데. 네. 딱 병사들 훈련을 열심히 해서 전투력 올라가기보다는 네. 딱 일요일날 교회 갔는데 신앙심으로. 병사들을 꽉 찬 교회를 보고 만족감을 더 느끼는. 실로암. 네. 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네. 그렇습니다. 훈련소에서 많이 불렀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특이사항으로는 네. 그 음대를 다니면서 피아노를 치는 그 신병이 전입으로 왔는데 예.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불교예요. 근데 얘를 너무 반주를 시켜. 그 데려와서 반주시켜지. 매주 1회씩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치킨을 먹이면서 지금 회의 중입니다. 피아노 반주를 시키기 위해서. 걔는 자하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네. 자, 다음. 그럼 이제 부사관급인데. 네. 다음 그럼 상사인가요? 상사입니다. 상사. 네. 스티븐 제라드입니다. 제라드. 네. 제라드 느낌이 장교급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느낌이 약간 아직 젊지. 네. 그래서 하사 중사 시절부터 군생활에 꼬인 케이스입니다. 네, 좀 많이 꼬였어.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우승 못하고. 뭔가 될 듯 싶었는데 안 되고. 네, 그렇죠. 근데 가진 능력을 출중한데 지휘관 운이 없었어요. 그렇지. 네. 로저스. 그렇습니다. 베니테즈 밑에서 우승을 하긴 했지만 네. 그것도 옛날이고. 하여튼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실하죠. 밑에 병사들이 좀 잘 따르는 네, 그런 간부라고 볼 수 있겠고 특이사항으로 100m, 200m 사격 못하는데 250은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중거리. 역전의 명수. 100, 250은 잘 안 들어가. 안 맞아요. 근데 250을 쐈다 하면 그냥 빵빵 넘어갑니다. 표정이. 네. 전진무이택 자세가 있거든요. 네. 그건 사단 최고라는 평가. 네. 자세 하나는 사단 최고다. 청소는 자세 하나는 제라드가 시원시원하다. 네. 이런 평. 보통 씨발 사격을 쏘면은 다 그냥 쟤는 K2 쏘거나 K1 쏘는데 네. 제라드만 쏘면 이상하게 대포 쏘는 느낌이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제라드 있습니다. 자체가 대포의 느낌이 있어요. 네. 자, 상사 다음부터 뭐죠? 중사입니다. 중사. 중사 출신인데. 네. 예. 그냥 중사라기보다는 다 이게 보직을 제가 뒀습니다. 뭐죠? 중사 2명이 있는데. 네네네. 중사 2명이야. 네, 수성관 가레스 베일. 수송관은 가레스 베일이야. 네, 가레스 베일. 네. 군인이랑은 존나 안 맞는 스타일인데. 연대 골칫거리입니다. 개골치 새끼. 네. 개또라이 새끼. 예. 네. 차량 관리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수송관인데. 네. 안전보다는 속도를 강조하면서 사고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야, 빨리빨리 갔다 와. 밟고 갔다 와, 이 새끼야! 이러면서, 늦게 오는 새끼들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무슨 탕뛰기 하는 것도 아니고 병사들이 밟고 계속 밟고 다닙니다. 네. 안전하게 수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1년 전 하사 시절 60 트럭으로 120km 돌파를 시도하다가 60 트럭 아시죠? 네. 핸들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 그걸로 120km를 넘기려고. 예. 민간인에게 민원받고 징계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연대장 1호차 정비한다면서 1호차, 예. 갖고 내려와서 네네. 연병장에서 드리프트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군생활 절반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예. 병원에서 보낼만. 네.
그 최근 골프에 입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성부에서 폐타이어 치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차가 있거든요. 19만 탄 아반떼가 있어요. 구아방. 네. 근데 가 구아방. 또 부대 기름 뿌리다가 부대 기름 뿌려가지고 지차에 넣다가 걸려가지고 이거 범죄자 아닌가? 네, 또 징계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는 본인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죠. 장기 안 되죠. 네, 이러면. 장기는 안 된다. 이제 그렇습니다. 중사로 끝내겠다. 네, 나가야지. 네,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산타페를 사는 게 꿈인데 장기가 안 돼서. 네. 장기가 안 돼서 지금 다음처럼 산타페를 사야 되는데. 과감하게 할부를 못 치르고 있는 상태. 예. 그런 상태다. 좋아요. 네. 자, 그럼 나머지 딴 중사, 이 중사는 좀 정상적인 중사야 되는데. 중사진입니다. 중사진. 중사 이제 될 네. 사람. 맥토미니. 군수 담당관입니다. 네. 존나 잘 어울린다. 그렇습니다. 네. 네. 군생활의 표본. 표본. 병사들에게 이름 맡기기보다는 존나 FM. 본인이 한다.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네. 보통 이제 군수 담당하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예. 근데 기름, 부식, 탄약, 의복 자기가 다 챙깁니다. 자기가 한다. 네, 네. 아. 수류탄 세다가 탄피 세다가 가가지고 기름 한번 몇 개 있나 이렇게 보고. 예. 존나 그다음에 에이스네. 부식 들어오면 이제 부식 검수하고. 아, 예. 다 아는 사람.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이런 처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애들하고 좀 소대 생활을 하고 싶은데 위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위에서 놔주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네. 그리고 에이스니까. 예. 한데 반면에 병사들은 맥토민 내려온 걸 꺼려합니다. 아, 이렇게 혼자 일을 다 하니까. 사실 이제 부도대장 시절 부도대장을 보내다가 어. 군수 담당관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아, 예, 예. 근데 부도대장 시절에 너무 빡세가지고 너무 빡세가 FM이니까 싫어하다. 위에 사람이 FM이면 밑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힘들죠. 차라리 그냥 저기 군수 담당관 하는 게 더 낫다. 낫다. 네. 군대 생활보다는. 그렇죠. 네. 근데 좀 특이사항으로 워낙 FM으로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간부 식당도 관리를 하는데 연대장이 밥 먹는데 병사들과 똑같은 식단으로 처리하면서 연대장이 적당히 하라고 야 FM도 좋은데 간부 밥도 애들이랑 밥을 똑같이, 가지고. 네. 네. 그러면서 네. 핀잔을 듣기도 하고 장기는 1차에서 됐습니다. 당연히 되겠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배 베일이 있는데 존나 같이 비교가 너무 되겠는데? 존나 베일이 같이 생각하는데 예. 베일이 잘 노는 거야. 베일이 주말마다 나이트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네. 본인이 좀 쑥맥이라서 그렇지. 그거 하나 때문에 베일을 좀 인정하고 있다. 나이트 데려다 주니까. 네네. 그 아반떼 타고. 아반떼 네, 네. 19만. 네, 19만 타고. 구아방 타고. 이러다 산타페를 맥토미니가 먼저 뽑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대놓고 싫어하는 척은 못한 상황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병이죠. 병장입니다. 네, 병장. 네. 병장 케파 아리사발라가. 이게 말년인가요? 개 빠진 병장입니다. 예. 군생활 4개월 남았는데 본인만 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4개월이면 많이 남은 거거든요. 네. 예. 부대원들이 굉장히 어이없어한다. 그래서 네. 이제 나가려고 그러고. 네. 이 X가 저목 안 나갑니다. 예. 아직 말년인지 말년이라고 작업 안 나갑니다. 4개월에 나가면. 네. 이거 불침번 안 일어납니다. 불침번 안 일어나고. 네. 오. 식사 시간에는 반찬 보고 나갑니다. 쓱 보고. 네. 예. 소세지면 나갑니다. 네. 근데 이제 기독교라서 그럼 호지슨이 좋아할 텐데. 호지슨이 좋아합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연애 여자친구가 교회 하다가 군주병한테 걸려서 좀 멀어진 상태. 아니, 교회에서 예.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예. 약간 좀 뜨끈뜨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저희 보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예비역이거든요. 네. 예. 조그만 어떤 그 대대나 대대에 있는 교회들이나 이런 그 조그만 부대에 있는 교회들은 토요일 날 한산하거든요, 그 교회가.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지금 로이 오지선하고 좀 멀어진 상태. 네. 신앙심으로 주임원사랑 가까워졌는데 네. 우리 기시면 되고. 네. 군주병한테 걸리는 바람에 군주병한테 조용하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병장담에 상병. 상병 손흥민. 상병 손흥민. 진짜 잘 어울린다. 네. 가장 인기 있는 상병입니다. 인기 있죠. 축구를 너무 잘해. 축구 잘해. 간부들에도 사랑을 받습니다. 상병 이제 병들 축구 잘하면 인기 많죠. 그렇죠. 축구로 받는 포상이 있으면 150일이 넘습니다. 대대, 연대, 사단, 군단, 축구대 모두 대표를 출전하고 싹 있습니다. 다. 예. 득점왕. 네. 본인도 나라를 지키러 왔는지 축구를 하러 군대에 왔는지 잘 모르는 상태. 그 상태로 지금 상병까지 보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1병으로 가겠습니다. 1병. 네. 요주의 인물인데요. 1병 제시 링가드입니다. 네. 이거 존나 관심병사 아닙니까? 네. 예. 1병 난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네. 복무신조 아직 못 외웠습니다. 근데
있어요? 있지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사실 이게 독특한 문화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힘들거든. 군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나와서 멀쩡한 사람도 군대 가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군대가 사실 막 군대가 뭐 힘들어? 군대 안 힘들어요. 솔직히 대한민국 남자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 일반인이라면 훈련 같은 거 힘들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 뭐가 빡세냐면 내무 생활이나 그 안에서 생활이 힘든 그래, 거지.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으니까. 애들 출퇴근만 시켜봐라. 그럼 훨씬 좋아지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적응을 못해서 복무신조 아직도 못 외우고 있고. 네네네. 네. 취약 시간에 연대장이 내무반 순찰 왔는데 네. 불출문이 없는 거야. 네. 알고 보니까 초본초가 링가드였는데 네. 지가 자버려서 뒷사람이 싹 다 자버리는. 그래서 그날은 22시부터 06시까지 불출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대장이 이제 당황했던. 예. 그런 초유의 상황이 네. 발생했고 대대장이 마음의 편지를 한번 써봐라. 예. 우리 저 2병 1병들. 네네네. 뭐 이제 부대 부조리가 예전이면 없는지. 그 소원술이었죠. 소원수리. 예, 소원술이. 그래서 A4 용장 5장 썼네. 엄청난 군인입니다. 마음의 편지. 네. 소설을 썼죠. 그래서 대대장이 마음의 편지를 읽으면서 황당했던 게 대대장 본인을 까는 그런 마음 편지가 있어서 뭐가 대발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소원술이 저희는 그 의경이었잖아요. 네. 해가지고 뭐가 나왔어. 안 나오잖아. 소원술 자체가 나온 거야. 근데 중간에 야 필적대 줘요. 누가 썼는지 다 찾았어.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휴가 복귀 날짜를 착각해 휴가 미복귀로 부대를 날려간 적도 있습니다. 나가서 춤추다가 모자 판다고. 그렇습니다. 링가드로 인해서 본인은 안 갔지만 분대원 모두가 영창을 한 번씩 갔다 왔습니다. 본인은 안 가고 한 사람들이 갔어요. 네. 예. 골 때린다.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사단장이 네네. 격려차 초소 방문을 하고 있는데 링가드가 초소를 쓰고 있었어요. 사단장이 지나가는데 누구세요? 네. 이렇게 해서 사단장이 너무 당황해서 그냥 지나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구호 대신에 누구세요? 네, 그래서 그냥 사단장이 너무 당황해서 지나갔다. 네. 부대에서 지금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네.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그냥 다 픽션과 꽁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네. 그럼 이제 이병 이제 갓 입대한 이병 길모어. 빌리 길모어. 빌리 길모어입니다. 2001년생. 네. 지금 첼시 팬들을 설레게 여기는. 네, 초A급 신병입니다. 걔 에이스죠. 네,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야 무슨 상병급의 일처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소대에서는 링가드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초A급이 등장했다면서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 이병 반기는데. 네. 근데 길모어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뭐죠? 밤마다 링가드 선임이 불러내서 군생활 조언을 해내는데. 본인이 조언을 해. 네, 링가드가 길모어한테 존나 같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길모어한테 너무 열심히 하면서 오버하지 말라고. 자기가 더 너무 좀 초라해지지 않냐고. 그렇지. 이렇게 갈구고. 네. 담배도 안 피는데 맨날 담배 주면서 담배 피워야 군생활 편해지다. 라고 하면서 계속 담배를 권해서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링가드가. 네. 조만간 영창 각오하고 한 대 칠까 고민 중입니다. 그럼 또 링가드 때문에 딴 사람이 영창 가는 거죠. 다들 그렇게 영창을 갔구나. 네. 존나 웃기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필이 군편제가 나오네요. 군편제가 나왔어요. 좀 약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재밌게 웃기네요. 재밌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궁금하네요. 아마 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사실 이제 저희 시청층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미필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예비역이 많아요. 굉장히 좀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링가드가 압권이네. 링가드한테 미안하네.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 캐릭터로 잡고 다음 라운드를 보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링가드 특히 요즘 못 나오는데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없는 사람 취급입니다.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주변을 다 패급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예능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마. 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 TV. 지난번에 저희가 축구 드립mom을 했는데 주로 이제 알싸해서 맨유 막 드립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축구 커뮤니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진짜 깜빡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유머가 나오는 데가 바로 DC 인사이드의
해외 축구 갤러리, 일명 해춘갤이라고 그렇죠. 드립의 아버지격 그렇죠. 되시는 네. 근데 사실 여기는 이제 워낙에 수위가 세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좀 우리가 골라 쓸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긴 해요. 네, 네, 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DC 해축겔 4대 명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네네네. 축구 팬들이 좀 4대 명문이라고 불리는 글이 있죠. 네. 첫 번째가 박지성 천재설, 두 번째가 축구 물리학자, 세 번째가 나는 미드필더니까 피처링 아론 램지, 그리고 그 유명한 야누자지의 근본론. 네. 야누자지의 근본론은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뭐 이거 뒤에 나가고 있을 거거든요. 실제 네. 그 글은. 그러니까 한번 포인트만 짚어서 왜 그렇게 명문이 됐나.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박지성 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못 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제목. DC에서 살죠? 아 살진 않죠. 아 그래요? 네, 근데 거주하죠, 거주. 네네. 살게 이제 등촌에 살고, DC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예. 팬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등촌에 사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목 박지성 희대의 천재인데 못생긴 얼굴 때문에 노력형 된 거 인정해야 함. 자 일단 이 근거가 있습니다. 네. 자, 유소년 차범근 축구상을 탔어요. 뭐 이거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주도 탔어요. 장려상. 네. 네. 자 이제 10대 보겠습니다. 10대. 일단 명지대에서 허정무가 올림픽 대표팀 뽑았죠. 허정 감독이. 그리고 나서 이 교토퍼플 상가로 건너가게 됐는데 이때 뉴스 기사에 따르면 박지성 선수의 연봉이 5억이었습니다. 5억이면 이때 K리그에서 이제 뭐 이천 선수 연봉 1억, 뭐 K리그 최고 연봉이 3억. 이럴 엄청 많이 때니까 받은 거지. 엄청 많이 받은 네. 거죠. 자 20대 초반 월드컵에 나가서 포르투갈전 골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히딩크가 데려갑니다. 아인토벤으로. 자 그래서 20대 중후반 아인토벤에 쭉 뛰죠. 이제 퍼거슨이 이 새끼구나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바로 데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까지 이제 뭐 리차드슨, 뭐 앨런 스미스, 뭐 토시치, 오베르탄, 베베,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박지성 선수가 당연하죠. 살아남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호날두 정도 제외하면 긱스, 나니, 박지성 선수가 이제 무한 로테를 돌았었기 때문에 이제 뭐 발렌시아나 영이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박지성 선수의 입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자 30대 전형적인 피지컬 떨어진 천재형으로 폭망의 길.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설이라는 게 그거죠. 사실 박지성 선수가 노력형이다, 헌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면 사실 예전부터 그냥 축구를 쭉 잘해왔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DC에 다 아시죠? 굉장히 과격합니다 표현이. 네네. 네, 그냥 그걸 그대로 옮겨온 거라는 거 양해를 해주시고 네. 이거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봐요. 천재죠. 축구 천재죠, 사실. 존나 천재입니다. 네네. 네. 근데 그 헌신적인 활동량 때문에 그 이런 여러 가지로 좀 가려지는 거지. 가려지는 거지 어마어마한 천재죠. 그러니까 약간 동나이 때 요새 선수들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진짜 확 드러나거든요. 네. 막 21살 때 월드컵 4강. 맞아. 이러니까. 그러니까 천재가 아닌 이상 맨유에 못 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인정. 저는 표현이 과격해서 그렇지 박지성 천재 맞다고 봅니다. 네네. 네. 자 다음 이거는 존나 유명한 거죠. 네, 이거는 그리고 이 미켈 선수도 어떤 분이 가가지고 이 별명을 소개했어요. 진짜? 한국에서는 축구 물리학자로 불린다. 등딱신으로 불린다. 네.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깔아놓을게. 전 뭐 미켈이 뒤에 못하긴 했습니다만 잘했을 때 실력을 생각해 보면 좀 과도하게 여러 가지로 좀 조롱받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과소평가됐다. 과소평가. 전 되게 잘하는 선수였다고 봐요. 중간에. 좀 밈화됐죠. 좀 이게 그런 사실. 게 있죠. 네. 자 제목 미켈 형님 공 잡을 때 그 여유 존나 X때는 진짜 이게 제목입니다. 일단 제목에 존과 X이 두 번이. 네. 이 축구 그 물리학자 여유 존나 때는 진짜 뜻이 뭐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제목을 보면 이렇게 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네. 아. 자 일단 보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니까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포인트는 그냥 등지고 딱딱 이게 포인트입니다. 거기서 등지고 딱딱 이제 딱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등지고 딱딱은 이제는 축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도 다 쓰여요. 등딱이라고 하잖아요. 등딱.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냥 네. 네. 발동장 존나 느리고 드리블도 아니고 먼 기술도 아닌 것이 요상하게 공 지켜내는 그거. 진짜 공강지각의 황제. 공간지각의 황제다. 네, 공간지각의 황제. 그러니까 발기술이 존나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띡띡띡 해서 공을 지켜낸다. 네. 근데 공 잘 지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유식한 분인가 봐요. 내가 이 각도로 공을 앞에 두고 있으면 현 상태에서 이 라디안 방향의 선수가 전력 질주해서 달려올 시 N초 동안 지켜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0.1초 만에 계산하고 정확하게 상대방 태클 들어온 순간 이미 공은 떠나고 없는. 진짜 또 아슬아슬한데 개 여유 부리면서 공 다 지키는 거 도사 수준 넘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큰 따옴표 있습니다. 축구 물리학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문과 나와서 뭐 라디안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저도 이게 몰라요. 그게 아니야. 벡터 이런 개념 아닌가요? 라디안이 그런 거 하여튼 그러니까 물리에 나오는 개념이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묘하게 기술은 없는데 결국에 공을 지켜내서 이 여유롭게 빠져나가는 그게 물리학으로나 설명되는 축구 물리학자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구 물리학자 미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거죠. 요즘에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사실 미켈이라고 안 써요. 등딱신 아니면 물리학자라고요. 그냥 네. 아예. 등딱신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끔 이런 글들 쓰는 분들 보면 표현력이 대단히 센스 있죠. 그 인터넷에 대단하죠. 있는 그 필력들 대단한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창의력은 정말 인정해야 맞아. 됩니다. 다음 종윤이 형이 사랑하는 램지. 아론 램지의 나는 미드필더니까. 네. 제목. 램지가 핸드보다 볼 컨트롤이나 창조성 이런 건 다음. 근데 오히려 그게 문제. 그게 문제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네. 그걸 억제할 수 있는 두뇌가 딸려서. 그 새끼 축구 존나리 잘하는지. 자기가 축구를 존나 잘하는 줄 안다. 그러니까 원터치 딱 던져주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갈 때 자신감이 메시도 뛰어넘을 거예요. 근데 램지가 사실 그 예전에 아르센 벵거의 어떤 그 인터뷰를 봐도 박스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거나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지금 보면서 끼득끼득 형 이거 처음 봤죠? 아니 근데 이 4대 명문이 이렇게 쭉 읽고 있으면 딱 주원이 형 같은 반응 나오기 좋은 글이거든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공감이 가서도 웃고 아니면 이런 표현으로도 웃기고 네, 여러 가지로 웃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램지가 뭐 들어가면서 헤이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요. 다시 줘봤자 세모발슛 권중성 2층 하단 맞춰놓고도 그 새끼 별로 자책 안 함. 최고의 자유행위. 나는 미드필더니. 그러니까 득점을 못해도 괜찮다 이거죠. 패스 좋았다. 마무리는 공격수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 번 생각이면 모든 게 해결되고 그 상황을 만든 것만으로도 최고의 빡투박 대마냥 흡족해 할 새끼다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사실 램지가 저는 그게 있다고 봐요. 램지가 놓치는 거 많아요. 네. 근데 램지니까 그 상황 자체를 만든 것도 꽤 많아요. 워낙에 잘 침투에 들어가니까 그 상황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는데 놓치니까 에이씨 욕을 하는 거지. 다른 침투를 잘 안 하는 선수였으면 그 상황 자체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만드는 과정 자체는 정말 좋지만 결과에 있어서 뭔가 이제 한 그렇죠. 끗이 부족하다 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램지를 좋아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웃기죠? 그냥 몇 가지가 있는데 박스 들어갈 때 자신감 아마 메시도 뛰어넘을 거예요. 축구를 지가 다 갖고 있는 표정. 그 다음에 2층 하단 맞춰놓고도 새끼 자체가 안 나. 나는 미드필더니까. 이게 방점이야. 나는 미드필더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전설의 명문이죠. 네. 근본론. 이분, 야누자이의 테크트리.txt인데, 이 사람의 닉네임이 제가 기억하기로 야누자지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야누자이 이후에 이 후속편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요? 그래? 선수들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근본론을 뭐 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글 재밌게 잘 쓰십니다. 점잖게 쓰시는데 되게 웃겨요. 네. 근데 결국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본 없는 이 노근본 유망주들의 멘탈을 쳐 박살내는 요소라고 네 가지 꼽은 게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1번 겉멋, 네. 2번 돈의 환장, 3번 최소 4살 이상의 가슴 큰 여친, 네. 4번 같은 쭈짜 선생.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지금 야누자이는 그 네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다 가지고 있다. 그걸 좀 설명을 해줘요. 예. 그 네 가지를. 자, 첫 번째 2월 23일 치러진 맨유와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이 새끼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 전형적인 금발 코쟁이 유망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충 올려친 머리. 그러니까 약간 그 살짝 귀도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맥토미니. 그러니까 이런 대충 애들이 이렇게 머리를 딱 올려. 그냥 딱 치고 올리잖아. 네. 혹은 더벅머리를 고수하던 놈이 어느새 옆을 싹 치고 위로 힘을 잔뜩 주고 나왔다. 약간 투블럭처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개간로 컷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로이스가 로이스 했던 컷. 머리. 예. 매우 유사한 이 헤어스타일은 놈이 벌써부터 겉멋에 빠지기를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바.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시들이 있죠. 그 겉멋의 1인자 족두도 맨유에 처음 왔을 때는 말꼬랑지 같은 머리로 볼을 찼다. 옛날에 파마머리. 파마머리. 네. 그 겉멋의 1인자의 추종자 베일도 이 닥트넘 마지막까지 특유의 관자놀이 붕 떠서 이 대가리 커 보이는 그 앞으로 이렇게 돌출된 그거 있죠. 이렇게 했잖아 그냥. 옛날에 그 샤먼킹이라는 만화에서 목도의 류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건 뭐야? 그 캐릭터가 이게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래요? 섰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 볼 잘 찬 자는 매석대는 메시를 얘기하는 메시. 거죠.
3회째 발롱도르를 타기 전까지는 어울리지도 않는 여고생 머리로 볼을 찼다. 예. 근데 뭐 이거는 이상한 겉멋이 들어서 다행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서 더 나아졌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거죠. 자, 맹구 1인자 루니조차 챔스 우승을 하고도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머리카락을 심기 시작했거늘. 대체 이 근본 없는 새끼는 뭘 한 게 있다고 벌써부터 겉멋이 들기 시작했나. 그러니까 자기가 근본이 없다는 걸 과시하고 다니는 꼴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상 여자친구 만난 거. 네, 맞아요.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연상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여자분을 만난 거죠. 여자분을 만나고 나서 이제 또 예시로 든 게 발로텔리입니다. 아. 이 발로텔리도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제 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시작한 계기는 화장실 네 번째 칸에 숨어있던 인테리 시절이 아닌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뒤였는데 나중이었는데. 네, 이 아누자이라는 새끼는 대체 뭘 한 게 있다고 벌써부터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가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뭐 기사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둘이 뭐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다행히 뭐 이제 잘 끝났고 이 마지막 튜터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야누자이가 이제 그때 당시 소속팀이 맨유였죠. 그리고 그 맨유에는 이 대단한 분이 계셨습니다. 긱스요? 그렇죠. 야누자이의 아버지 뻘 되시는 그분. 네. 긱스 얘기는 저희가 더 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테니까 네. 생략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니까 결국에는 막 그런 좀 너무 축구 이후에 여러 가지 특히나 이성 문제를 신경 쓰는 네, 거를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게 이 모든 점으로 밀어봤을 때 이 야누자이의 커리어 하이는 아드리안 무투 정도다. 근데 사실 저는 무투 정도는 되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지. 무트는 이 새끼는 실제로 뭐 코카인하고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야누자이는 지금 보면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때 야누자이가 한창 딱 그 골 넣고 떴다가 이제 완전 폭망의 길을 걸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투 얘기하길래 그래도 무투 하면 그래도 뭐 이름 있는 스트라이커 이 정도의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야누자이가 하는 거 보면은 사실 훨씬 더 잘 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네이마르를 얘기하면서 네이마르도 근본 없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다. 네이마르는 근본이 있다.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브라질 리그를 정복한 뒤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진출했다. 네네.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근본이다. 야누자 이 새끼는 근본이라는 게 없다. 네. 이 마지막 문단이 정말 약간 이게 심금을 울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따로 떼서 바로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나 이 야누자이라는 새끼는 없다. 뭐가? 근본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어떤 굉장히 문학적이죠. 장치를 쓴. 예.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네. 이거 말고도 뭐 사실 그 축구 최고의 선수에게 붙이는 그 칭호가 있다. 그러면서 뭐 뚜, 매 그래서 이제 매주라고 그러면서 뭐 네이마르가 내존 맛. 근데 다음 붙일 사람은 자를 안 어울린다. 그런데 제일 잘 어울리는 선수는 바로 음바페다. 그러면서 아자르가 아니라 차기 축구 왕제는 음바페가 될 거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예전에 야야 툴의 전성기 때는 그 이름 였습니다. 너무 잘한다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 조대 칭호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누구? 그래서 이제 다양한 후보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락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토론을 했어요. 이강인 뭐 이강 막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 댓글에 가장 많은 웃음과 공감을 받은 게 슛돌이. 슛돌이. 네. 입에 이제 착착 붙는다. 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죠. 한국 선수한테는 하지 맙시다. 안 해야죠. 네. 안 해야죠. 네. 여러분 이거 다 네. 이제 재미삼아 그 어떤 비하도 할 생각이 없이 그냥 예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과격한 성향에 있는 커뮤니티의 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냥 그때 해축겔 얘기를 못해서 맞아요. 댓글에 해축겔 얘기를 왜 빼냐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웃자고 가져온 거니까 약간 스피노프처럼 따로 뺀 거죠. 이거는. 네. 네. 그냥 요거 적당하게 저희가 삐 처리하고 모자이크 할 거거든요. 직접 원문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그리고 더. 네. 또 욕설이 난 이런 거 거북하다 그러시는 분들 찾아보지 마세요. 네. 괜히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DC 해축계 4대 명문 앞으로도 많은 인터넷 문학가들의 명문을 기원합니다. 네.